우리 가족에게는 매우 왜곡된 규칙이 있습니다. 즉, 우리 조상들은 18대 동안 한 아내를 낳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쓰시고 아빠가 쓰세요. 아빠가 다 마친 후에 나한테 줘. 그녀는 우리 가족이 가문의 계보를 이어가도록 도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는 또한 우리 루 가문의 조상들을 그늘진 사람으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민국 시대에는 집안이 도처에 있었고 나의 조상은 집안을 쫓고 있었습니다. 항일전쟁 때 사람들이 궁지에 몰렸을 때 할아버지는 길에서 점을 쳤습니다. 해방 후에는 모든 것이 개선될 준비가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풍수를 실천하셨습니다. 1970년대 붐을 이루었던 아버지는 도교 승려였습니다. 우리 세대에는 다이너마이트 가방을 갖고 싶다. 이 조상 아내에게 육체적인 구원을 주소서. 그녀의 존재 때문에 우리 루 가문의 조상 중 누구도 39세 이상 살 수 없습니다. 이 후퇴의 저주를 깨기 위해 우리는 이 여자의 출신을 알아내야 합니다. 그녀의 진짜 후손을 찾아 데려가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군인들이 만든 폭발물을 쥐고 있다. 이 여인의 금관 앞에 서서 나는 아버지를 잃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나는 정말로 모두와 레스토랑을 함께 날려버리고 싶다. 하지만 진정한 후에도 저주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해요. 우리 가족 중 그늘진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둘 다 가능합니다. 그것은 모두 치엔 앞에 관해서 나온 것입니다. 다만 이 금상점은 아무나 열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도서관 자료에 매우 능숙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관은 노란색, 빨간색, 검은색, 흰색, 금색의 5가지 색상으로 구분됩니다. 노란 관 속에는 집안의 장로들이 묻혀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과 장수를 기원합니다. 홍당에는 80이 넘은 노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기쁨이나 슬픔으로 여겨진다. 비정상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검은 관에 묻어라. 무거운 상징이다. 흰색 관은 미혼 소녀나 미숙아를 묻어두는 데 사용됩니다. 황금관은 원래 황제의 집을 위해 디자인되었습니다. 존엄성과 권력을 상징함. 이 황금관은 표준관보다 약간 큽니다. 나는 손을 뻗어 관뚜껑을 두드렸다. 센 지연의 목소리는 그것이 부의 목소리라는 느낌을 갖게 했습니다. 고운 황금나무에도 금가루를 입혀 세상에서 볼 수 있는 눈부시고 끈적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황금관은 조각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치마를 입은 똑같은 아름다운 고대 여성. 총 7가지 각도와 자세. 하나하나가 인생처럼 아름답고 화려해요.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딱 2가지. 첫 번째는 이 조각 속의 여성이 빛을 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눈이 비어있다. 뭔가 냉랭한 분위기가 있어. 두 번째는 이 7조각상에 등장하는 여성들이 모두 고문을 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각각 고대 목표에 해당합니다. 여성에게 가장 가혹한 처벌 7가지. 나무 당나귀를 타고, 돼지 우리 고문, 로프, 불순물이 섞인 처벌, 이장 빨간색과 빨간색 자수 신발. 그런데 고문 조각상에서 바위는 어디에 있나요? 여자의 표정은 여전히 황홀해 보였다. 관 바닥에는 연구 조명 장치가 달린 등유 램프가 있습니다. 커다란 석유 탱크에는 등유가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2에서 3년 정도 버틸 수 있을 만큼. 아버지는 금관 아래 영원히 타오르는 등불이 결코 꺼지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모든 의심은 황금박물관에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표면에서는 답을 찾을 수 없었어. 이 금관은 우리 루 가문에서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졌습니다. 늘 만질 수 없는 금기였지. 하지만 이제 지라는 더 이상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나는 황금관 주위를 몇 번이나 돌아다녔다. 골드홀은 직선벽과 쿠폰 지붕을 사용합니다. 방송시대의 전형적인 황실후궁. 금관을 만지면 강한 냉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박물관에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저온을 유지하고 부식을 방지하는 물질. 금관의 밀봉은 매우 좋고 단단합니다. 관못은 들어올려질 가능성이 없는 납작한 못입니다. 관을 여는 유일한 방법은 관을 세게 여는 것뿐이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 관 바닥에서 찾았어요. 흙으로 완전히 가려진 2줄의 작은 단어. 이태릭체로 쓰여진 줄에는 미아우 가이페이의 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후이로. 남편은 한평. 쉔핑. 4년의 고문을 받아 사망. 노래 글꼴로 쓴 문구에는 천년의 각성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수백 명의 유령이 사람들을 강탈하고 생계를 유지합니다. 나는 중얼거리며 일어섰다. 관 주인의 신원이 확인됐다. 하지만 이 시대는 너무 오래전이야. 샘핑은 손나라의 통치 이름인 것 같습니다. 헤로의 후손을 찾으러. 먼저 이 후이로우가 누구와 결혼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천년 후에 깨어나. 한평 4년은 어느 해였습니까? 빨리 알아봐야겠네요. 하지만 내가 떠나려고 돌아섰을 때 그의 뒤에 있는 관에서 갑자기 부풀어 오르는 소리가 들렸다. 금관이 심하게 흔들렸다. 금박물관의 변화는 나를 매우 흥분하게 만든다. 나는 관으로 돌아섰다. 다소 심술궂은 골드홀을 위아래로 바라보며 격렬한 흔들림이 진정된 후 누렇게 변한 고대 책이 관에서 떨어졌습니다.
땅에 떨어진 고대 책을 바라보며 나는 즉시 조상들이 생계를 유지하는 기술을 이해했습니다. 모두 이 방법으로 얻어야 합니다. 즉, 내가 생계를 위해 하는 일은 이 고서에는 장인정신도 있어야 합니다. 고대서의 표지에는 The Chien in Ten Ru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이 책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모든 인펀시민, 모든 거래, 가져가면 나도 하나가 될 수 있어. 모든 산업에 능통한 음양씨, 나는 배우지 않는다. 내 목숨을 앗아갈 생각은 하지도 마. 나는 두려움에 떨며 돌아섰고 지하실을 떠났습니다. 나는 지하실 문을 잠근 후 계단을 올라 내 방으로 갔다. 고택의 마당은 작지는 않지만 위치가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마을 뒤편에 반경 500m 이내에는 집이 한 채도 없습니다. 이 관 가게를 열기 위해 아버지가 저축한 돈을 다 썼어요. 이제 이게 내 소지품 전부야. 오래된 집과 그 안에 있는 10여 개의 관. 만약 내가 이 관을 팔 수 없다면 앞으로는 자립조차 어려울 것이다. 음식이 데워지고 있는 동안 나는 부엌해왔다. 중학교 역사 교과서를 찾았습니다. 한참을 계산한 끝에 드디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평 4년 1001년. 지금부터 2001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1000년만. 우연인가? 아니면 새로운 시대가 나에게 주어진 위대한 사명인가? 이건 터무니없는 일이야. 더 터무니없는 것은 지금 물어볼 사람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유감입니다. 황금관에서 떨어진 그 고대 책. 밥 먹으면서 계속 생각났는데 정말 후이로우가 깨어나는 날이 왔습니다. 만약 100명의 귀신이 신부를 납치한다면 마을 사람들은 정말 큰 공경에 빠질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대대로 음식을 먹어왔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하는 일은 천국에도 유익이 됩니다. 우리 세대에 속하면 조상들을 부끄럽게 할 수 없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 다시 지하실로 내려갈 예정이에요. 갑자기 마당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안뜰 문을 열어주세요. 문 앞에 한 남자가 서 있는 걸 발견했어요. 세련되고 섹시한 어린 소녀. 하지만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은 그녀의 섹시함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 특징. 금관에 새겨진 여인과 똑같습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눈썹 사이에 뷰티마크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사장이신가요? 나는 정신을 차리고 빠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은 회로의 후예입니다. 후이로. 당신은 남송의 희러공주, 해결 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소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나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그녀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틀림없이. 그 여자는 아무도 초대받지 못했다고 했어. 그녀는 안뜰에 있는 관들을 바라보았다. 오로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하면서 그녀는 송인종의 가장 사랑받는 첩인 묘비의 외동딸이었습니다. 후광공주. 그녀는 송인종의 가장 사랑받는 공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송인종 장군 헤로는 장군의 둘째 아들 리웨이와 결혼. 리웨이는 둔하고 추악하며 폭력에 취약합니다. 후이로는 별로 안 좋아해요. 내 불행을 털어놓으려고 한때 워로는 웨이터와 함께 술을 마셨다. 시어머니에게 발각되어 이를 어렵게 만든다. 후이로우는 너무 화가 나서 시어머니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송나라의 가장 엄격한 효도 규칙을 깨고 푸마 저택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엄청난 비난을 불러일으켰다. 그 소녀는 여기서 멈췄다. 그는 관 중 하나를 가리키며 이 관의 가격이 얼마인지 물었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대답도 못하고 다음은 뭐예요? 라고 물었어요. 그 소녀는 흉낸종이 어쩔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워로를 조마 맨션으로 돌려보내세요. 푸마 저택으로 돌아온 후 후이로우에 미친 투쟁. 리웨이에게 결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실제로 리웨이의 아내가 된 것도 아니다. 이 공주님은 정말 피가 많이 나네요. 운명에 맞서 싸워라. 나는 재빨리 그녀가 어떻게 죽었는지 물었습니다. 소녀는 손을 뻗었다. 송렌장은 워로를 왕자 배우자의 저택으로 돌려보낸 같은 달에 사망했습니다. 2년 뒤 23살이 되던 해 워로는 리웨이에게 고문을 받아 사망했습니다. 눈살을 찌푸리고 말을 하려던 참이었는데 소녀는 다시 박물관 자료 중 하나를 가리키며 물었다. 당신은 어때요? 이 관의 가격은 얼마입니까? 그녀가 가리키고 있는 것은 하얀 관이다. 하얀 관은 미래를 묻어두는 데 사용된다. 법원을 떠난 소녀 또는 어린 시절의 어린 소년. 난 천호라고 대답했어. 보증금 500, 10km 이내의 배송, 수령 후 최종 결제. 하지만 이 하얀 관은 매우 특별하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그 소녀는 웃으며 나도 안다고 말했다. 이 하얀 관은 내가 직접 준비했어. 그 소녀가 이렇게 말하자 나는 미소를 짓고 조금 무거워 보였다. 그녀가 의미하는 바는 매우 분명합니다. 그녀는 법정을 떠나기 전에 곧 죽을 소녀이다. 하지만 그녀는 평범하고 건강해 보여요. 그 소녀는 매우 쾌활해 보인다. 나는 역사를 공부한다.
특히 장례 문화에 관심이 많다. 나는 아직 정자를 떠나지 않은 어린 소녀들과 소년들을 묻기 위해 흰관이 사용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귀성품 흰색 관을 찾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나에겐 이제 49일밖에 남지 않았어. 너무 정확한지 궁금합니다. 소녀는 고개를 끄덕인다. 나는 7월 자정 30분에 태어났어요. 사악한 별이 불러온 죽음의 재앙. 내 20번째 생일은 살아남을 수 없는 운명이다. 나는 이 관을 원해요. 소녀는 지갑을 꺼내며 숫자를 세며 말했다. 그는 $500짜리 지폐를 집어 나에게 건네주었다. 메모 첨부. 내일 밤 12시 주소입니다. 그냥 관을 이곳으로 보내주세요. 그 말을 하고 소녀는 돌아서서 차를 몰고 갔습니다. 멀어져가는 아우디 자동차를 바라보며 지폐에서 쪽지를 꺼냈어요. 리 2로. 그러나 그는 오로의 남편 리 웨이와 같은 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부드러운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사용합니다. 그녀는 완벽에 부조되어 있는 아름다운 여인과 너무나 닮았습니다. 수많은 우연이 모인 것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니다. 나는 안뜰 문을 닫고 즉시 지하실로 왔습니다. 아무래도 후이로우가 준 음밥을 먹어야 할 것 같습니다. 나는 주저없이 더치앤 인펜 누를 골랐다. 그런데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을 열어보니 관을 만드는 사람과 천상의 주인을 제외하고 그 외 직업은 모두 공백. 이제 우리 조상들이 하던 산업에 더 이상 참여할 수 없게 된 것 같습니다. 이 관 제작자와 천상의 스승은 내 것입니다. 나는 이제 관을 만드는 사람이다. 안에 있는 것들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내 앞에 놓인 4가지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텐시 산업에 집중했습니다. 고대 서적의 단어에는 마법의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그들과 눈을 마주치세요. 그들은 춤추는 엘프와 같습니다. 각 스트로크는 매우 쉽게 분해됩니다. 다양한 패턴의 이해가 종이 위를 뛰어다닌다. 그리고 그 내용을 강제로 내 마음속에 이식했다. 그리고 속도가 매우 빠르고 놀랍습니다. 그걸 알기 전에 하루가 지나갔어. 문득 눈을 떠보니 벌써 둘째 날 밤이었어. 왠지 눈이 아프다. 그리고 내 앞의 풍경은 붉은 안개로 뒤덮인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관천천사의 능력은 다 내 마음속에 새겨져 있어. 그러나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소화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격을 갖춘 천상 스승이 되고 싶다면 체력이 좋아져야 해요. 다행스럽게도 이 천상의 스승님의 방법으로 텐시 자신의 신체 훈련 방법 세트가 있습니다. 동시에 나도 완전히 이해했다. 우리 조상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했던 일들,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다. 그런데 이 황금관은 음식을 쫓고 있어요. 물론 비용도 적지 않습니다. 손을 뻗어 손목을 살펴보니 전자시계는 벌써 저녁 9시가 넘었어요. 이제 리 1호에게 관을 전달할 시간입니다. 고대 서적의 세례 이후 난 이미 리 1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단서를 갖고 있어요. 그녀가 말한 사악한 별은 죽을 운명이었다. 사실 제나는 막다른 골목이 아닙니다. 위신제에서 탄생한 이런 극악무도한 운명은 마족의 재앙이거나 재앙이다. 아니면 유령 재앙이던가요? 그리고 이제 나는 천상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귀신을 잡아 귀신을 제압하는 것이 내 전공과 똑같다. 일어섰더니 갑자기 눈의 통증이 기적적으로 사라졌습니다. 시야도 훨씬 밝아졌습니다. 내 시력은 이전보다 몇 배나 강해졌습니다. 나는 즉시 내 눈이 열려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막 떠나려고 했을 때 그제서야 나는 내가 원래 그랬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 손에 있던 고대의 책이 사라졌어요. 나는 의심스러운 마음으로 고대 박물관을 바라보았다. 왼쪽 반벽에는 나무 당나귀를 탄 아름다운 여성이 고문당하는 첫 번째 사진이 있습니다. 원래 공허했던 그 눈은 점으로 찍혔어. 나는 이상하게 중얼거리며 뒤돌아서 지하실을 나왔다. 마을에서 트랙터를 불렀어요. 흰색 관을 당기고 리이로우가 알려준 주소를 향해 운전합니다. 트랙터 운전사의 성은 리입니다. 나는 그를 마스터라고 부른다. 왜냐하면 나는 그에게서 관 만드는 기술을 배웠기 때문이다. 차가 운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주인이 13시요 라고 물었습니다. 당신이 제공한 주소는 우리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의 집 주소입니다. 내가 아는 한 그들의 가족에는 딸이 한 명뿐입니다. 왜 립스틱 가게를 사시겠습니까? 나는 스승님께 대답했다. 어제 주문하러 온 리이로우 씨입니다. 나를 위한 거라고 68만 8,318. 선생님은 나를 놀라서 보셨다. 리 유로가 알려준 주소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거의 12시가 다 됐어. 리 가문은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스타일로 지어진 4층짜리 컨트리 빌라. 안뜰은 조명이 밝지만 내부는 매우 조용합니다. 지붕 위에는 알 수 없는 검은 공기가 맴돌고 있다. 인치입니다. 스승님은 엔진을 끄고 트랙터에서 내리셨습니다. 그는 안뜰에 소리를 질렀습니다. 거기 누구 없나요? 상품을 받으러 나왔습니다. 잠시 후 커다란 황금색 철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여전히 섹시한 옷을 입은 리이루가 문 앞에 나타났다.
나는 리 1호를 보자마자 즉시 눈살을 찌푸렸다. 리 1호의 얼굴은 희미한 검은 안개로 뒤덮였습니다. 사평사고는 이 이상함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미쓰리에게 물었습니다. 장수식품은 실내에 둘까? 실내에 둘까? 리 1호의 얼굴은 무표정했고 말투는 매우 차분했다. 그녀는 이 말을 한 뒤 돌아서 별장 거실로 걸어갔다. 내 생각엔 뒷모습이 섹시하긴 한데 엄청 딱딱한 것 같아. 좀비처럼 뻣뻣해. 내 천하는 귀신과 귀신만 식별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 남들이 볼 수 없는 본질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일호의 죽음의 재앙은 악마의 재앙이 아니라 유령의 재앙이었습니다. 인치이기 때문에 스승님은 13명에게 의심스러운 질문을 하셨습니다. 문제가 있나요? 나는 고개를 저으며 차에서 내려 말했다. 오늘 밤에만 상품을 배송해드리겠습니다. 치워두고 떠나세요. 리 1호, 리 유로. 가솔선에서 커밍아웃하지 않는다면 내일 최종 결제금을 받으러 방문하겠습니다. 마스터는 의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안뜰의 북서쪽 모퉁이에는 관을 놓을 수 있는 벤치가 2개 있습니다. 미리 준비된 관은 땅에 직접 놓을 수 없습니다. 관은 평화를 위해 관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주목하기 때문이다. 내 관가게에 있는 관은 누구야? 아니면 벤치에 올려놓고, 아니면 벽에 기대어. 스승님과 내가 관을 놓았습니다. 그 후 네 가족 중 누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스승님께서 알리고 싶었지만 내가 말렸어요. 나의 엄숙한 표정을 보시고 스승님은 이해하셨다. 텐시가 막 시작했어요. 천한, 천목, 을 때면 음기와 마귀가 보인다. 하지만 아직은 그럴 여유가 없어요. 귀신 들린 귀신을 처리하려면, 그리고 빌라에 몇 명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별장에 남아있는 음의 기운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주인님이 차를 흔들려고 할 때쯤 뒤에서 리히로의 목소리가 들렸다. 잠깐만요. 돈을 줘. 나는 돌아섰고 리히로 가 어두운 얼굴로 나를 향해 천천히 걸어오는 것을 보았다. 내 손에도 빨간 봉투가 있어. 나는 서둘러 차에서 내려 리히로에게 왔다. 리히로의 눈은 공허하고 초점이 없다. 경직된 움직임과 함께 모든 게 이상해. 빨간 봉투가 건네졌다. 나는 조금 긴장된 마음으로 손을 뻗어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그게 너무 심해서 갑자기 나에게 덤벼들어 목을 물었다. 다행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나도 얼른 차에 탔다. 마법 무기를 얻으려면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마법 무기가 없으면 마물을 제압하기 위해서인지 귀신을 잡기 위해서인지 숨길 수밖에 없다. 박물관 자료값이 빨간색으로 포장되어 있는 걸 처음 봤어요. 내 손에 들린 빨간 봉투를 내려다보니 열어서 안에 있는 지폐를 꺼냈어요. T&D 은행. 왜 모비인가요? 우리를 원하는 리 가문의 가장 큰 부인은 어떻습니까? 그녀를 찾으러 다시 돌아가자. 주인은 화가 나서 속도를 늦추고 돌아설 준비를 했습니다. 모코인을 다시 채워넣고 스승님, 먼저 돌아가자. 내일 새벽에 돈 모으러 다시 올게요. 그런 대가족은 2000위안에 의존하지 않을 것입니다. 관가게로 돌아오고 나서야 나는 극심한 배고픔을 느꼈다. 나는 서둘러 부엌으로 들어가 찬장을 열었다. 갑자기 나는 남은 음식이 모두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남은 건 깨끗하게 핥아먹은 빈 그릇뿐. 마음이 살짝 흔들려 서둘러 침실로 달려갔다. 이 도서관 자료 저장소에서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은 지하실에 있는 황금관이에요. 침실에 왔을 때 갑자기 마음이 차가워졌습니다. 지하실 뚜껑이 열렸습니다. 나는 문 옆에 있는 기둥을 들고 재빨리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지하실 문도 열렸어요. 그러나 문잠금 장치는 강제로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한 자물쇠를 여는 방법을 아는 도둑입니다. 나는 지하실로 달려가서 여전히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시각각 타오르던 등불은 몰래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황금관이 열리는 건 두렵지 않아. 왜냐하면 이 금당은 헤루의 후손 외에는 누구도 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이 작은 도둑이 영원히 타오르는 등불을 꺼버릴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나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다. 이 항상 타오르는 등불은 결코 꺼져서는 안 됩니다. 일단 파괴되면 심각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작은 도둑이 황금관 왼쪽 땅바닥에 누워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큰 도둑이다. 이 사람은 키가 2미터가 넘는데 외모가 아주 달라요. 분명히 그는 골드홀을 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는 악령에 의해 의식을 잃고 땅에 쓰러졌습니다. 내장을 강제로 오픈한 결과입니다. 그 사람은 다음에 중병에 걸리게 될 거야. 그리고 지금은 오직 나만이 이 질병을 치료하는 처방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무릎을 꿇고 손을 들어 그의 얼굴을 때렸다. 큰 도둑은 갑자기 눈을 뜨고 화를 내며 저주했습니다. 목소리가 부드러워요. 나는 웃으며 그에게 말했다. 당신은 정말 용감해요. 나는 당신의 13대 스승의 도서관 서점에서 물건을 훔쳤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노자 탱크. 잠깐, 당신이 13번째 마스터라고 하더군요. 탱크는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13번째 마스터.
난 당신의 여자가 되기 위해 여기 있어요. 나를 받아들여야 해. 이 얘기는 그만하고 당신이 어디서 왔는지 말해보세요. 미니가 말하기 전에 탱크는 잠시 침묵했다. 탱크 본명은 왕대파, 왕디파. 그의 고조부인 왕삼, 왕센은 역투를 하곤 했다. 한 번은 내가 무덤에 가다가 아주 심한 악령을 만났습니다. 나중에 그것을 쓴 사람은 증조 할아버지였다. 많은 노력으로 그의 악령을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왕삼도 증조 할아버지를 따랐다. 그때 하인을 불렀다. 이후 전쟁이 발발해 두 사람이 포로로 잡혔다. 도망치다가 헤어졌어. 그러나 루 가문에 대한 왕 가문의 충성심은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왕대파의 아버지, 할아버지, 그 후에도 그는 여전히 싸움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도와주려고 노력해요. 황금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세요. 그 세대에 이르면 서로 싸우는 자들이 가거나 직업을 바꾸거나 왕디파가 죽기 전에 그의 아버지는 그에게 나에게 오라고 요청했습니다. 왕씨 가문이 수집한 금박물관 정보와 함께 나는 그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 의심스럽게 물었다. 왕대파, 왕디파는 바지 주머니에서 그것을 꺼내려고 했었다. 나는 조금 낡아 보이는 봉투를 꺼냈다. 13번째 마스터. 여기에는 증조 할아버지의 글씨도 있어요. 당신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는 손을 뻗어 봉투를 받아 열었다. 안에는 서로 다른 종이 2장이 들어있어요. 장은 왕디파의 아버지가 썼습니다. 그 안에서 조사된 정보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나는 금관으로 추정되는 무덤의 위치를 찾는 것이다. 그리고 금관의 주인의 정체는 내가 아는 것과 똑같아. 그러나 왕씨 일가도 이 사건에 대해 명확하게 조사했다. 금박물관의 유래와 부장품에 관한 정보. 이 금관국은 송나라 시대의 것입니다. 유명한 천상의 스승 왕이연, 왕육시연, 이 편곡한 것. 내부에 있는 장례용품은 왕익현, 왕백선, 천상대사의 유산입니다. 그는 이 워로가 그의 후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천년 뒤에 그의 지위를 물려받게 되기를. 게다가 왕대파도 물고기자리 옷 펜던트 반 개를 가져왔다. 헤루의 후손에게도 그런 것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불완전한 2개의 옷 펜던트가 완전한 하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옷 펜던트는 금관을 여는 열쇠입니다. 실제로 금관 바닥에 홈이 있습니다. 옷 펜던트를 담는 데 사용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정보는 내가 알고 싶은 것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증조 할아버지가 남긴 메시지. 돼지도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말의 시예요. 나는 눈살을 찌푸리고 천천히 편지를 내려놓았다. 이것은 내가 관 속에 이 여자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뜻이다. 우리가 100년 동안 함께 산다면 곧 아들을 낳을 것입니다. 편지를 접어서 다시 봉투에 넣었어요. 손을 뻗어 왕디파의 성장을 도와주세요. 그는 나를 도와주러 여기 있어요. 초보인 나에게는 정말 도우미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놈의 체력과 당신의 용기는 보통 사람들의 용기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녀석을 받아들이는 대가도 만만치 않습니다. 왕대파가 객실까지 갈 수 있도록 돕는 데는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 나는 도덕적으로 말할 것이다. 오늘 밤은 너 먼저 쉬어. 내일은 악령을 쫓아내줄게. 왕대파나 왕대패너의 말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복수심에 찬 쿠고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중얼거리고 일어섰다. 그리고 돌아서서 방을 나갔다. 나는 마당에 있는 자재들을 바라보며 손바닥을 비비었다. 그래도 먼저 돈을 벌어야지. 이 아이디어가 딱 떠올랐어요. 역겨운 악취가 풍겨왔다. 너무 악취가 나서 그 자리에서 토할 정도의 톡 쏘는 집안 냄새입니다. 나는 인상을 찌푸리고 침실로 달려갔다. 도서관 자료는 많지만 집은 하나뿐입니다. 침실에 들어오면 냄새가 더 강해진다. 좀 헷갈리게 만드네요. 육체적 감각을 억제하는 것. 나는 몹시 불편함을 느끼며 재빨리 지하실로 달려갔습니다. 지하실의 냄새는 더욱 아찔하다. 분명 한 가구만 있는데. 하지만 이 지하실에서는 냄새가 나. 무더운 여름 집단 무덤처럼 지독한 시체 냄새가 거의 가득 찼어. 금관에서 집안 냄새가 난다. 100년 만에 처음이네요. 나는 곧 그 이유를 알아냈다. 관 밑에서 항상 타오르던 등불이 꺼졌다. 나는 재빨리 다가가 수념으로 끊임없이 타오르는 등불에 불을 붙였습니다. 램프가 켜지는 순간 시체 냄새가 즉시 사라집니다. 나는 눈살을 찌푸리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여기엔 다른 사람이 없어. 왜 불이 나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더 걱정되는 건 이 냄새나는 사이프러스 나물은 바람에 의해 수백 마일 퍼졌습니다. 고서 천사행에 이런 훌륭한 말이 있습니다. 천년음과 천년기라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귀신과 귀신이 다 생각하고 있느니라. 여기서 집안 분위기는 시체 냄새를 가리킨다. 시체 냄새가 퍼졌어. 다행히 소문이 멀리 퍼지기 전에 제때 발견됐다. 그런데 시체 냄새가 너무 심해요. 바람에 날리면 이미 주변 수마일에 걸쳐 퍼졌습니다. 몇 마일 안에 몬스터가 있다면 나는 반드시 그 냄새를 맡고 당신을 찾으러 올 것입니다.
지금은 밤이 깊어 활동하기 좋은 시간이다.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오일 램프를 꼼꼼히 확인했어요. 심지가 헐거워서 등 위에 빠져버렸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나는 조명을 다시 설치하고 문을 닫은 뒤 지하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잠시 생각한 뒤 그는 오른쪽 가운데 손가락을 깨물었다. 손가락에 피를 사용하여 실레스첼 메스터 파이싱 텔리스먼을 문에 그립니다. 혹시라도 나도 지하실에서 돼지떼를 죽였어. 칼은 문 옆 캐비닛 밑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안뜰에 도착했을 때 안뜰은 이미 우울한 바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냄새를 맡고 나면 정말로 악마가 찾아옵니다. 나는 돌아서서 부엌으로 들어가 부엌칼을 집어들었다. 나는 손가락을 꽉 쥐었고 가운데 손가락에서 칼날의 피가 묻어났습니다. 나는 이제 천한, 천목을 뜨게 되었고 천상주인, 천사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내 피에는 이미 영적인 힘이 있어. 칼을 손에 쥐고 부엌에서 나가다. 마당은 이미 사악한 바람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10분 넘게 기다려도 여전히 아무것도 들어오는 걸 못 봤어. 나는 간단히 키자이를 끌어당겨 마당 중앙에 앉았다. 오늘 밤 누가 오든 상관없어. 다 죽여야 해. 거의 5분이 지났다.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뜰의 문이 큰 소리를 내며 부풀어 오르더니 걸쇠가 부러졌습니다. 흰 옷을 입은 흐트러진 여자 귀신이 문 앞에 나타났다. 이 여자 귀신은 머리카락이 얼굴 전체를 덮어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그녀가 나를 물어뜯는 것도 느낄 수 있어. 나는 침을 삼키고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는 약간 당황한 듯 눈살을 찌푸리며 앞에 있는 여자 유령을 깨물었다. 이 물건을 둘러싼 흑음 에너지는 매우 강합니다. 한 사람과 한 유령이 10여 초 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여자 귀신은 나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무의미한 말. 부엌칼을 쥐고 있는 손이 꽉 쥐어졌다. 긴장했지만 내 말투는 이에 들춰지지 않았다. 매우 좋은. 센도는 어디에 있나요? 그녀가 말하는 요정의 집은 오로의 집입니다. 소위 센토는 룰러코어를 응축한 천년의 룰러입니다. 시체 알약은 악마와 유령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냄새가 나면 사람이 구별할 수 없을 만큼 냄새나는 집이다. 그러나 악마와 유령은 그 안에 있는 시체 비약의 순결을 쉽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손에 든 부엌칼을 흔들었어요. 그는 차가운 목소리로 스승님, 이곳은 요정의 집이 아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반이 꽤 많아요. 한 쌍을 원하시나요? 악마와 유령을 위한 천상의 마스터 코드. 나를 이길 수 있다면 나를 이길 수 있습니다. 싸울 수 없다면 도망쳐라. 어차피 겁쟁이는 못 돼. 당신도 그에게 쉽게 좋은 표정을 지어줄 수는 없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여자 유령의 발이 땅에서 떨어져 천천히 떠올랐다. 나는 손에 부엌칼을 들고 망설임 없이 그에게 다가갔다. 여자 귀신이 이상한 모습을 하고 팔을 벌리고 있어요. 강하고 극도로 차가운 바람이 분다. 너무 시끄러워서 나는 몇 걸음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음의 강한 숨결이 나를 감쌌다. 인생이 절망적이라는 절망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물러설 수 없다는 걸 마음속으로 알고 있어요. 마기테 치천사가 맡은 인물은 대담하고 조심스러운 인물이다. 억지로 진정시키려고 했는데 강제로 후퇴하다. 여자 귀신이 다가오는 정확한 시간을 계산하면서 3초 후 나는 소리를 지르며 맹목적으로 앞으로 베었다. 이 칼은 숨에 베인 것 같아요. 그런데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그와 동시에 격렬했던 바람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눈을 떠보니 여자 귀신의 가슴이 내 칼에 찔려 쪼개져 있었다. 짙은 검은 연기가 계속 쏟아져 나온다. 여자 귀신의 괴로운 얼굴도 보았어요. 이 모습은 금관 위의 회로와 다소 비슷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리히로 닮았다. 하지만 그 사람은 40대나 50대 정도로 보여요. 이 여자 귀신은 아마도 리히로의 선배인 것 같습니다. 단 한 방에 성공한 그녀에게 어떻게 기회를 줄 수 있겠는가? 그는 부엌칼을 잡고 그녀의 등에서 잘랐다. 그런데 갑자기 여자 귀신이 돌아서서 부엌칼을 피했다. 백핸드가 내 어깨를 쓸어버렸어. 갑자기 추위가 엄습해 갑자기 멍해졌습니다. 그리고 여자 귀신도 이를 기회로 삼아 탈출했다. 몸이 떨리고 기분이 너무 좋아요. 나는 너무 혼란스러워 거의 땅에 쓰러질 뻔했습니다. 옷을 펼치고 내 팔에 나타났어. 매우 어두운 손바닥 자국. 이게 바로 가운데 여자 귀신의 악랄함이다. 이 일은 간단하지 않다. 안녕 얘야. 괜찮은. 그 불멸의 시체가 이 위대한 불멸의 주인입니다. 이때 한 사람이 땀을 흘리고 있었다. 녹색 녀석이 멀리서 오고 있어요. 검은 옷을 입은 창백한 얼굴의 남자가 안뜰 문 앞에 나타났다. 험상을 한 이상한 남자. 자세히 살펴보니 차이점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머리에 있는 험상은 작은 나선형 뱀입니다. 그리고 그 검은 로브 아래에는 감겨진 뱀꼬리도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뱀 악마입니다. 이 뱀 악마는 시체가스 냄새를 맡고 여기로 온 게 틀림없어요. 이 위대한 불멸자에게 생도를 주세요. 이 위대한 불멸자가 당신의 생명을 구해줄 것입니다. 뱀귀신은 이렇게 말하고 안뜰로 들어갔습니다.
이때 악한 영이 내 온 몸을 침범했습니다. 그런 짐승과 마주하면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습니다. 무력으로 공격할 수 없다면 그들을 따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시칼을 버리고 다오판 다시안을 기쁘게 하는 척을 했습니다. 이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십시오. 틀림없이 길을 안내하다. 샌도가 보이면 떠나도 돼요. 대망마는 그렇게 말하며 그림보다 목을 길게 뻗었습니다. 냄새를 맡는다. 은신처의 구체적인 위치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인기가 많이 사라졌어요. 부적을 사용해 다시 문을 잠갔고 자연스럽게 숨을 쉴 수 없었다. 그럼 나랑 같이 가자. 나는 말하고 뒤돌아 침실로 들어가 지하실 뚜껑을 열었습니다. 힘들게 내려왔어요. 대망마도 미끄러졌습니다. 대망마가 나를 따라왔다. 생각보다 훨씬 조심스럽네요. 문 앞에 왔을 때 열쇠를 만지는 척했어요. 잠시 후 나는 무기력하게 말했다. 루 덱시언. 여자 귀신이 열쇠를 빼앗긴 것 같습니다. 대망마가 높은 소리로 말했다. 네 가족의 사나운 유령은 정말 영리합니다. 문에 붙은 마법 부적을 닦아주시면 제가 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이 짐승은 네 가문의 사나운 유령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바챙이 이이로우의 조상인 것 같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손을 뻗어 문에 있는 사악한 부적을 닦았습니다. 다만 문에 붙은 피부적이 말라서 닦아내기가 조금 힘들더라고요. 대망마는 이제 충분하다며 초조하게 말하고는 비켜갔습니다. 나는 재빨리 옆 캐비닛으로 물러났다. 그는 등 뒤로 손을 대고 그것을 잡았다. 캐비닛 밑에 숨겨진 정육점 칼. 대망마는 초조하게 문을 두드렸다. 난 소리쳤어. 어서. 액션도 무대 뒤에서 시작됐다. 오른손에 정육점 칼을 주고 왼손 손바닥으로 칼날을 닦아주세요. 핏자국을 남겨주세요. 내가 앞장서서 힘을 내는 모습에 뱀귀신은 더욱 신이 났다. 그런 다음 그는 나무 문을 쾅 닫고 두드려 열렸습니다. 다음 순간 뱀 악마는 재미를 끝내기도 전에 나에 의해 잘려졌습니다. 거대한 뱀 머리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나는 날아올라 뱀의 머리를 몇 미터 떨어진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는 큰 소리를 내며 문을 닫았다. 밖에 두세요. 나는 문에 기대어 천천히 앉았다. 지금 그 칼과 그 발차기. 내 온 힘을 다 쏟았어. 짐승은 결국 짐승이다. 정신을 열고 형태를 갖추더라도 그다지 똑똑해지지는 않습니다. 나는 약간의 힘을 되찾은 뒤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다. 날아다니는 머리를 찾아 뱀 악마의 배를 열어보세요. 그는 한만한 크기의 마약과 메추리알을 꺼냈다. 마약의 크기로 판단. 이 사람은 수백 년 동안 정자였던 게 틀림없어요. 도덕적 능력만 향상되었을 뿐 두뇌가 향상되지 않은 것이 안타깝습니다. 마약을 먹은 후 사악한 독이 완전히 터졌습니다. 너무 불편해서 계속할 수밖에 없어요. 증상 완화를 위해 바닥에 구르기. 10분 이상이 지났습니다. 사라져야 할 불편한 감정이 더 강렬해졌어. 단순한 음모가 아니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음정을 불태워서 나를 죽이려는 악령이었습니다. 나의 현재 상황은 매우 나쁘다. 이 악이 심장과 폐를 공격하면 점점 몸이 굳어지겠지. 새로 획득한 천상의 스승의 가르침은 모두 폐지되어야 합니다. 높은 도덕 표준을 지닌 천상의 마스터가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몸속의 도기가 악독을 쫓아낸다. 하지만 아직 파우치가 없습니다. 방법은 오직 하나뿐이다. 마귀 알약을 사람의 뱃속에 삼키고 독으로 독과 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다지 신경 쓰지 마세요. 나는 입을 열어 악마약을 직접 삼켰다. 다리를 꼬고 앉아서 명상하는데 어려움을 겪음. 이건 그냥 사악하고 악마적인 비약일 뿐이야. 강도가 기대 이상이었어요. 계속 이러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 하지만 나에겐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어. 눈을 질끈 감고 운명의 형벌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던 그 순간 에서 강한 냄새가 났다. 이상한 향기가 내 몸에 흡입된 순간 두 명의 폭력적인 악령은 즉시 진정되었습니다. 나는 몰래 안도의 한숨을 쉬며 내 팔을 바라보았다. 뺨 때린 자국이 사라졌어요. 모든 불편함은 즉시 사라집니다. 자리에서 일어났더니 냄새가 사라졌어요. 금관 아래 영원히 타오르는 등불의 불꽃이 잠시 떠올랐다. 파도의 방향을 보세요. 저 금빛 누각에서 이상한 향기가 납니다. 나를 도와준 사람은 어로였습니다. 생명을 구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나 유시사는 앞으로 당신들에게 보답하기 위해 반드시 목숨을 바칠 것입니다. 나는 금관에 절을 했다. 뱀 괴물을 조금 정리했습니다. 나는 돌아서 지하실에서 나왔다.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또 들렸다. 나는 서둘러 침실로 돌아와 안뜰로 나갔다. 안뜰의 문을 열자 밖에는 틀린테일의 소녀가 있었다. 나는 천상의 눈으로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나는 귀신과 귀신에게 속한 악령을 보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과를 사시겠습니까? 소녀는 안뜰을 들여다보았다. 그러자 그는 고개를 저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른 할 일이 있나요? 그 소녀는 여전히 고개를 저으며 미소를 지으며 나를 바라볼 뿐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직접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게으르다. 아무 일도 없으면 그냥 일찍 집에 가세요.
난 자야 해. 나는 말을 마치고 문을 닫으려는 참이었다. 소녀는 손을 뻗어 문을 막으며 잠깐만요라고 말했다. 내 남편은 어디에 있나요? 나는 그 소녀를 의심스럽게 바라보았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왕대파, 왕뒤파, 파. 이 남자는 너무 야수 같아서 그런 어린 소녀를 놓지 않을 것입니다. 그 소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를 진지하게 바라보며 맞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여기 오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당신에게도 내 남편의 오라가 있어요. 당연하지. 왕대파, 왕뒤파. 남편은 자고 있나요? 나와 함께 가자. 나는 그 여자를 객실에 소개했다. 소녀는 왕대파를 보고 눈살을 찌푸렸다. 잘못된. 이 사람은 내 남편이 아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다른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잘못된 곳을 찾고 있습니다. 소녀는 불가능하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아직도 당신에게서는 내 남편의 향기가 나요. 방금 나한테 연락 왔나봐. 나는 마음속으로 쳐다보았다. 사악한 유령 외에 내가 접촉한 유일한 사람은 뱀 악마입니다. 그녀가 말하는 남편은 뱀 귀신이 아닐까? 그리고 그녀는 뱀 귀신이 말한 약혼자다. 그러나 그녀는 그녀에 대해 무서운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평범한 소녀. 나한테 내 남편 냄새가 나는지 어떻게 알아? 당신은 개입니까? 헤이헤이. 나는 뱀이다. 소녀는 이상한 미소를 지으며 갑자기 목이 늘어졌다. 섬세한 얼굴 특징이 격렬하게 수축되었습니다. 하얀 뱀머리로 변했어요. 나는 무의식적으로 두 걸음 뒤로 물러섰다. 내가 두려운 건 그녀의 갑작스런 등장이 아니라 단지 내 투시력으로는 그녀도 뱀 요괴라는 사실을 감지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뱀머리가 빨리 물러났습니다. 뱀요괴가 또 그 섬세하고 귀여운 모습으로 변신했어요. 소녀는 순순한 표정으로 미안하다고 말했다. 이제 마천상의 스승이 되셨나 보군요. 그렇지.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가 천상 스승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소녀는 당신이 천상의 도교 정신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나는 텐시의 정신적 방법을 사용해 보았습니다. 단전에게서 온기가 느껴졌다. 정말 정의롭다. 하지만 그 에너지의 근원은 내가 삼킨 악마의 약으로부터 내 혈관에는 악마의 힘이 흐르고 있어. 그러다 내 독이가 됐지. 워로는 이 모든 일을 했어야 했습니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여동생, 남편도 배묘계인가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닌가요? 그 소녀는 침실에서 나가며 말했다. 안뜰에서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불안해하는 소녀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강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남자 뱀 악마보다 몇 배는 더 강력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의 투시 능력으로는 그녀가 악마인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자기 남편을 죽였다는 걸 안다면 절대 나를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 아니면 동일한 패턴을 따르고 먼저 부정행위를 해야 합니까? 정육점 칼을 사용하여 먼저 지하실에서 그를 죽이십시오. 소녀는 안뜰 주변을 수색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부엌 다용도실로 갔다. 메인 홀과 내 침실. 마침내 그는 나에게 다가와서 매우 귀여운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내 남편은 어디에 있나요? 나는 재빨리 초조하게 물었다. 남편을 본 적 있나요? 그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요? 불가능한. 그는 내 남편이에요. 누가 감히 그를 만질 수 있겠는가? 나는 깜짝 놀라 무의식적으로 어디 출신이냐고 물었다. 그 소녀는 아버지가 내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요컨대 천상주도 마귀도 감히 나를 건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남편의 숨결이 여기에 머물다. 여기에 구멍이나 뭔가가 있나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동굴은 없지만 지하실은 있다. 내가 거기로 데려다 줄게. 소녀의 눈이 갑자기 빛났다. 나는 침실을 향해 걸어갔고 약간 주저함을 느꼈다. 이 여자 정말 예뻐요. 아버지라는 호칭은 함부로 붙여진 것이 아니다. 지하실 입구에 도착해 손을 뻗어 바닥을 열었다. 그녀는 4-5m 높이에서 직접 뛰어내렸다. 소녀의 무방비한 뒷모습을 보니 더 이상 얽매이는 기분이 들지 않는다. 그녀가 남편에게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남자 배묘계의 몸을 숨겼지만 하지만 그녀는 분명히 그것을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럼 난 꼭 죽을 거야. 그래서 나는 예전의 수법을 반복하면서 루덱시언에게 말했습니다. 내 이름은 루덱시언이 아닙니다. 내 이름은 자우 루옥시언입니다. 그녀는 그렇게 말하면서 직접 문을 밀어 열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깜짝 놀랐다. 문에 있는 실레스첼 메스터 텔리스먼을 수리했습니다. 난 그걸 피로 칠했어. 그것은 그녀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의 힘으로는 기습 공격을 할 자격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난 여전히 몸을 굽혀. 그는 정육점 칼을 꺼내서 등 뒤에 숨겼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관이네요. 소녀는 금관에 즉시 매료되었습니다. 그녀는 관에 더 가까이 다가가서 그것을 주에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가끔씩 코로 냄새를 맡는다. 그녀는 자신이 여기에 무엇을 위해 왔는지 완전히 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배묘개인 척하고 있는 시체를 살펴보니 나무 상자 옆에 핏자국이 있습니다. 나무 상자에 왔을 때 핏자국을 밟았습니다. 그 루옥시언 여동생 이관, 그 여자가 또 내 말을 가로막았어. 아직 말하지 마세요. 관에 문제가 생겼어요. 자오 루옥시언은 관에 다가가서 손을 뻗어 관을 만지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눈을 감고 청사평은 뭔가를 느끼며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기회가 왔습니다. 나는 칼을 들고 있는 소녀 뒤로 걸어갔다. 이때 관대해지면 안 된다. 칼을 떨어뜨리려고 손을 들었을 때 소녀는 갑자기 몸을 움직이고 고개를 돌렸다. 이 도서관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생명의 숨결, 살아있는 사람의 숨결. 나도 놀랐다. 이 회로는 1000년 전의 것입니다. 어떻게 그가 아직도 살아있을 수 있단 말인가? 살아있는 가구가 아니어야 합니까? 반 속에서 1000년을 살 수 있다면? 그렇다면 진시황은 그렇지 않았다. 비약을 정제하는데 그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였나요? 자오 루옥시언은 잠시 생각하다가 나도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호텔의 사람들은 매우 강해서 통제할 수 없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데 이해하실 수 있나요? 자오 루옥시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나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생각엔 그 사람도 우리 아버지와 같은 수준인 것 같아. 빨리 도망치는 게 좋을 거야.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것은 세상의 재앙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약 40일 후에 깨어날 것이다. 시간을 어떻게 알아? 나는 자오 루옥시언을 의심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자오 루옥시언은 관 외벽에 새겨진 조각을 가리켰습니다. 이 7개의 조각품을 달을 깨우는 7별 대열이라고 합니다. 그중 하나는 벌써 해가 떴네요. 다이앤킹은 다이영징이라고 불립니다. 7일과 별 1개. 이 별표는 언제 클릭되었나요? 어제. 자오 루옥시언은 눈살을 찌푸렸다. 즉 49일이 지나고 8일이 지났다는 뜻이다. 박물관에 있는 사람들이 깨어나려면 아직 41일이 남았습니다. 빨리 달리는구나.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이 호텔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가능성이 있나요? 자오 루옥시언은 고개를 저으며 불가능하다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이 사악한 방법에서 나오는 것은 모두 재앙이다. 그녀가 처음 깨어났을 때 약해지는 기간이 있을 것입니다. 이때 저 천상의 스승들은 그녀가 약해지면 반드시 죽여버릴 것이다. 그녀는 당신을 지켜줄 수 없어요. 심지어 그녀를 보는 모든 사람을 죽일 것입니다. 그런 다음 누워서 약한 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자오 루옥시언은 매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걱정 가득한 눈빛, 조약현의 맑고 청순한 눈빛을 바라보며 정말 친절한 괴물이라는 사실에 한숨을 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연히 만났는데 실제로 저를 너무 많이 챙겨주셨어요. 정육점 칼을 쥐고 있는 손이 무의식적으로 편안해졌다. 같은 종류의 피. 자오 루옥시언이 갑자기 돌아섰습니다. 나무 상자 옆 핏자국을 향해 걸어가는 모습. 안타깝다. 나는 얼른 그 사람을 따라갔다. 혈흔을 따라가면 남자 배묘개의 시체를 빠르게 찾을 수 있었다. 자오 루옥시언은 핏자국에 다가와 쪼그리고 앉아 손을 뻗어 물을 담그었습니다. 이번이 또 기회야.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난 이렇게 느껴져도 그녀를 죽일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보여주자. 나는 손에 쥐고 있던 정육점 칼을 내려놓았다. 나무 상자를 열고 이것이 당신의 남편인지 확인하십시오. 자오 루옥시언은 일어서서 나무 상자로 왔습니다. 그녀는 그 안에 있는 뱀 악마의 시체를 보았을 때 갑자기 눈살을 찌푸렸다. 그녀는 나를 물려고 몸을 돌린 뒤 황금관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말을 해봐.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그를 본 적이 없다. 확실하게 하려면 그의 악마 비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오 루옥시언은 몸을 굽혀 뱀 시체를 꺼내면서 말했습니다. 악마의 비약은 어디에 있나요? 루옥시언 자매가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악마의 알약을 먹었습니다. 나는 중독되었고 그것을 중화시키기 위해 악마 알약을 사용해야 합니다. 자오 루옥시언이 황금포를 가리켰습니다. 그 사람이 내 남편을 죽였죠. 나는 그것을 인정하지도 부정하지도 않았다. 자오 루옥시언이 오라고 했어요. 그 말은 놀랍지 않고 죽음은 계속될 것이다. 그는 다시 말했다. 당신이 그의 악마 알약을 삼켰기 때문이에요. 그럼 당신은 이제부터 내 남편이 될 거예요. 내 눈은 거의 내려갔고 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자오 루옥시언이 내 손을 직접 잡았습니다. 그는 웃으며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형제님? 원하지 않는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엔 너무 어려 보였는데 사람들은 내가 특별한 취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둘째, 당신은 악마이고 나는 천상의 주인입니다. 우리는 반대되기 위해 태어났다. 이 두 가지 이유가 있나요? 자오 루옥시언은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다고 말했다. 이 두 가지 이유 모두 해결하기 쉽습니다. 자오 루옥시언은 나를 놓아주고 반대편으로 걸어갔다. 몸이 변하기 시작한다.
자오 루옥시언의 몸이 약간 팽창하기 시작했습니다. 볼록해야 할 곳이 더 볼록해집니다. 뒤틀려야 할 곳이 더 뒤틀려 있다. 그 귀여운 애기 얼굴이 점점 성숙해졌네요. 몇 초만. 그녀는 14살이나 15살 때부터 주변에 있었어요. 20대 남자의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형, 이 모습에 만족하시나요? 나는 침을 삼키고 고개를 저었다. 좀 일어나자. 악한 행위가 마음을 혼란스럽게 한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각적인 효과에만 의존했습니다. 인문천사인 나는 나 자신조차 통제할 수 없다. 의식을 되찾은 뒤 나는 재빠르게 괜찮아 보인다고 말했다. 본질적으로 모순되는 사실. 자오 루옥시언이 나를 다시 방해했습니다. 익스트림 선디먼 피를 삼켰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당신은 이제 반악마입니다. 너와 나 사이에는 반대가 없다. 지향악 마약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몸이 심하게 흔들리고 심호흡을 했다. 태양이 양면에 있고 양이 양시에 있으면 동물은 순식간에 현명해진다. 100년 안에 마족으로 변신하면 극약 마약을 개발하게 된다. 이 조건은 매우 엄격합니다. 양시 얘기하지 마세요. 100년 안에 변신할 수 있는 악마는 단 한 마리뿐이라고 합니다. 마계의 무쌍의 천재 같은 존재. 이런 천재가 있다는 게 안타깝다. 나는 도사령 칼을 들고 기습 공격을 가해 뜻밖의 그를 죽였다. 자오 루옥시언이 마왕의 딸인 것은 당연합니다. 그는 실제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남자뱀 악마에 대해 너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 악마약을 삼킨 후 꺼낼 수 있는 방법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극양귀환이 단전 속에 가라앉은 후 내 내면의 연금술의 자리는 내가 먼저 맡겠다. 더 이상 비약을 다시 만드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어떤 종류의 내면의 비약이라도 그중 이 극양 마약만큼 강력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워로의 도움. 이 극양귀환은 나의 내면의 비약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설명할 수 없이 도기를 갖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 한마디로 엄청난 할인이다. 내 앞에 있는 자오 루옥시언은 나를 남편으로 삼아달라고 주장합니다. 그 사람도 나와 함께 쌍수를 할 생각을 갖고 있었지요. 익스트림 선디먼 필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녀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나서 저는 입을 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시안 자매님, 무슨 말인지 이해해요. 하지만 감정은 키워야 해요. 자오 루옥시언은 손을 흔들며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시간을 드릴게요. 나는 이제 마신궁으로 돌아가야 한다. 아버지께 내가 당신을 찾았다고 전해주세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당신에게 지참금을 주고 싶어 하네요. 한 달 뒤에 다시 와서 우리 결혼도 하고 결혼식도 할 거예요. 넌 이걸 가져가. 이 황금관은 불쾌한 것들을 많이 끌어들일 것입니다. 귀신 세계의 귀신은 장담할 수 없어. 하지만 마계의 어느 누구도 감히 당신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자오 루옥시언은 말하고 돌아서서 떠났습니다. 작은 황금색 토큰이 던져졌습니다. 나는 그녀를 붙잡기 위해 손을 뻗었고 그녀를 맞고 싶었다. 그러나 그녀가 지참금에 관해 말한 것은 나를 주저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왕가의 지참금은 확실히 간단하지 않습니다. 카드는 순금으로 만들어졌으며 앞면에 마신궁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뒷면에는 코일뱀 패턴이 있습니다. 금메달을 치운 뒤 돌아서서 금관을 바라보며 봤지? 라고 말했다. 내가 무분별한 건 아니다. 나는 그녀를 화나게 할 여유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차선책으로만 만족할 수 있어. 일어났을 때 나를 비난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한 뒤 나도 밖으로 나갔다. 문 앞에 왔을 때 나는 다시 돌아서 진관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차갑게 말했다. 당신이 정말로 자오와 같다면? 루옥시언이 말했듯이 누군가를 만나면 그를 죽일 것입니다. 그럼 나도 너한테 함부로 대하지 않을 거야. 나는 마당으로 돌아와 다시 부엌칼을 들고 마당 한가운데에 앉았다. 새벽까지 거의 잠들 뻔했어. 나는 다른 사람이 와서 문제를 일으키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시체 에너지 누출 위기가 해결된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루빨리 그 악령을 죽이는 일이다. 그 전에 코골이 놈의 악령을 제거해야 합니다. 해가 뜨자마자 나는 왕대파를 깨웠다. 몸에 있는 도기를 사용하여 일시적으로 악령을 제압하는 데 도움을 주세요. 그는 약간의 힘을 되찾았고 그에게 도서관 자료 보관소를 돌보라고 말했습니다. 아침 9시에 나는 네 가족의 별장밖에 도착했습니다. 왕대파에게 약을 사려면 돈이 필요해요. 네 맨션의 에너지는 너무 강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고 돈을 더 벌 수 있는지 봅시다. 그런데 그 마귀의 상태를 살펴보겠습니다. 낮 동안 네 맨션의 모든 것은 평소와 같았으며 부정적인 에너지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문은 조금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아이들이 노는 소리가 들렸다. 플래시 균열 사이로 보이네? 리유로. 나는 어린 소녀는 개처럼 생긴 생기발랄한 검은 고양이와 놀아요. 고양이는 조용하고 활발한 동물이에요. 검은 고양이는 처음 봤어요. 동공이 줄어들고 천상에 눈이 떠졌어. 은은한 녹색 기운에 둘러싸인 검은 고양이를 만나보세요. 아직 변신하지 않은 영리한 작은 고양이 악마. 네 맨션의 물은 정말 깊습니다. 네 발로 모든 게 정상이야.
나는 손을 뻗어 문을 두드렸다. 리 유로는 나를 보자마자 재빨리 달려갔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루 상사에게 당신이 여기에 있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코를 만지며 어젯밤에 쓴 빨간 봉투를 꺼내며 말했어. 어젯밤에 관값을 잘못 지불한 것 같군요. 리 이로우는 빨간 봉투를 바다 안에 든 동전을 꺼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눈살을 찌푸리며 나를 쳐다보았다. 리오 상사, 내 손으로 빨간 봉투에 돈을 넣었어요. 넌 돈을 돌려받았고 이제는 실수였다고 말하네? 이건 그냥 본더디 아닌가? 리 유로의 말은 나를 할 말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환한 표정을 보니 그녀의 진심이 드러났다. 그 사람은 이 사실을 모르는 것 같더라. 화제를 받고 갑자기 엄마는 집에 계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존재하다. 당신은 그녀와 뭔가 관련이 있습니다. 나는 계속 물었다. 할머니는 어디 계신? 할머니는 내가 아주 어렸을 때 돌아가셨다. 리 유로는 말하면서 나를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리오 상사, 왜 이런 걸 물어보나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운명을 믿으니까요. 그렇다면 아직 할머니의 영혼이 떠나지 않았다는 내 말을 믿으시나요? 이때 마당에 있던 아이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검은 고양이가 아이의 얼굴이 피범벅이 될 때까지 핥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리 유로는 재빨리 달려가서 아이를 안았습니다. 동시에 빌라홀에서도 세 사람이 뛰쳐나왔다. 중년의 남자와 젊은 처제 한 쌍. 그 여자는 아이를 보고 울면서 달려갔습니다. 리이로우에게서 아이를 빼앗았다. 그는 리이로우를 맹렬하게 노려보았다. 그러자 그는 서둘러 인사했다. 남자는 아이를 병원으로 데려가기 위해 차에 탔다. 상처받은 검은 고양이를 바라보았어. 그는 관 밑에 숨어서 나를 세게 물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나에게서 천상스승의 기운을 감지하고 숨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그 아이에게 단단히 붙잡혔습니다. 차가 출발한 후 중년 남성이 리 이로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이 장 씨를 화나게 했다는 걸 알잖아요. 제가 큰 프로젝트를 놓쳤나요? 리 이로는 분노에 떨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계속해서 그녀에게 교훈을 주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평소에 무엇을 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관은 집에 어떻게 두셔도 맡기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장 씨의 아이가 긁히도록 놔둘 수 있겠습니까? 너무 커서 해도 못 봐주나요? 리 이로우는 아무 말도 없이 고개를 들고 고개를 저었다. 이때 중년 여성이 거실에서 뛰쳐나왔다. 그녀는 손을 뻗어리 유로를 껴안고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나오리 씨, 어떻게 무릎을 꾸짖을 수 있나요? 아무리 큰 일이라도 할 수는 없습니다. 중년 여성, 리 이로우 닮았다. 약간 닮은 부분이 있는데 그 사람의 어머니일 거예요. 리 유로는 어머니와 헤어졌다. 그리고는 돌아서서 밖으로 뛰쳐나갔다. 문으로 달려가던 그녀는 나를 힐끔 쳐다보았다. 갑자기 그는 내 손을 잡고 길 반대편으로 달려갔습니다. 나는 알 수 없는 이유로 끌려갔고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녀를 따라 수백 미터를 따라가다 어느 강에 들렀다. 리 이로우는 손을 놓고 강가에 쪼그리고 앉아 무릎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나는 서둘러 그 사람 옆으로 걸어갔다. 나중에 아버지에게 프로젝트가 복구 가능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 씨의 아들이 독살됐다. 비록 그는 작은 괴물이지만 하지만 아이는 너무 어려서 사악한 독을 품을 수 없습니다. 내가 도와줄 수 있어요. 하지만 수수료가 있어요. 독군? 리 이로우가 나를 돌아보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집에 있던 저 검은 고양이가 괴물이 됐어. 나는 발을 들고 앞으로 걸어갔다. 믿을 수 없다면 돌아가서 증명해보세요. 검은 고양이가 아직 거기 있었다면? 그리고 집이 깨끗하지 않아요. 당신의 할머니는 유령으로 변해 당신 집에 숨어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리 유로가 빠르게 팔로우했습니다. 리 맨션으로 돌아가면 검은 고양이가 아직 관 아래에 있습니다. 나를 보자마자 뒤로 물러나 그림자 속에 숨었습니다. 나는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재빨리 관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말했지만 아직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직접 나와야 할까요? 아니면 제가 당신을 데리고 나가야 할까요? 검은 고양이가 머리를 내밀고 있다. 주인, 나 혼자 나올게. 아니, 난 뛰지 않을 거야. 난 도망칠 수 없어. 이 집 미친 여자는 내가 절대 못 나가게 놔두지 않아. 미친 여자. 그 사나운 유령을 말하는 겁니까? 나는 손을 뻗어 검은 고양이의 윗목을 집어 끌어냈다. 그 집 주인이에요. 리 가문의 소녀의 어머니. 갑자기 리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다. 참 친절해 보이는 사람. 단순하고 온화한 중년 여성. 당신은 말할 수 없습니까? 헤이헤이. 그 미친 여자도 너처럼 천상주인이구나. 그게 너보다 훨씬 더 미쳤어. 그녀는 리 맨션에서 그 사나운 유령을 키웠습니다. 리 신부가 나에게 다가와 오만하게 말했다. 지금 누누를 구해준 건 너였어.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다고 말했다. 네 신부가 나에게 돈 한 줌을 건넸다. 감사해요. 이것은 2개의 마른 조각입니다. 받고 빨리 나가세요. 나는 충격에 빠진 리이루를 바라보았다. 아빠. 루 상사는 이 검은 고양이가 악마라고 말했습니다. 네 신부의 미소가 그가 괴물이 아니라는 뜻일 것이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는가? 이 세상에 괴물이 있을까? 넌 누르 같은 단순한 여자애한테 거짓말을 한 것뿐이야. 그걸 보고 나는 검은 고양이를 직접 물어뜯고 깊은 목소리로 말했다. 말하다. 검은 고양이가 입을 벌리고 한 문장을 말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요? 그 말이 나오자마자 이히로우는 눈을 크게 뜨고 한 발 뒤로 물러섰다. 그러나 리 신부는 비웃었습니다. 복화술은 단지 작은 속임수일 뿐이에요. 나는 당신 같은 사기꾼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속이고 싶었는데 엉뚱한 곳으로 갔네요. 가버려, 얘야. 내가 당신을 쫓아내게 만들지 마세요. 나는 돌아서서 리 신부를 바라보았다. 이 남자 표정은 굳건한데 눈빛이 살짝 흐릿해요. 분명히 그는 자신의 말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 사실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뜻이죠. 어쩌면 그는 가족의 악령에 대해서도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를 더욱 이상하게 만드는 것은 리이로우 어머니는 나오지 않았다. 그녀의 딸은 방금 죽음을 피했습니다. 몸에 묻은 젖은 옷을 갈아입을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그와 동행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가족은 리유로를 제외하고는 그의 부모는 지식이 풍부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들은 의도적으로 그 악령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나는 돈을 받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검은 고양이를 이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리 신부도 나를 막지 않았습니다. 리이로우는 따라가고 싶었지만 리 신부는 그녀를 붙잡기 위해 손을 뻗었다. 앞으로는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지 마세요. 나는 리의 저택에서 나왔을 때 살짝 한숨을 쉬었다. 다행히 돈을 받은 후에는 헛되이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 나쁜 놈을 하려고. 검은 고양이 악마를 손에 넣으면 먼저 단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때 검은 고양이가 물었다. 젠장, 넌 날 이렇게 데려갔어. 미친 여자가 당신에게 올까봐 두렵지 않나요? 검은 고양이 한 마리를 꺼냈어요. 마오마오가 그것을 땅에 떨어뜨렸다. 나를 따라와 길을 잃지 마세요. 탈출할 생각은 하지마. 너 같은 작은 악마. 당신을 죽이는 방법은 수만 가지가 있습니다. 검은 고양이는 땅바닥에 2번 굴러서 일어났다. 도망치지 않겠다고 약속해. 하지만 상기시켜줘야 해. 그 미친 여자는 단순하지 않아. 나는 검은 고양이를 내려다보았다. 방금 나한테 대답 안 했어. 당신이 말하는 미친 여자는 유령인가요? 블랙캐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당황해서 검은 고양이를 물었어요.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검은 고양이가 대답했어요. 난 그냥 올라가서 번개 채찍 5개 세트를 얻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빨리 말해봐. 검은 고양이는 땅바닥에 2번 구르며 재빠르게 말했습니다. 그 집 주인이에요. 리 가문의 소녀의 어머니. 갑자기 리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다. 참 착하고 솔직해 보이는 사람. 매우 온화한 중년 여성. 당신은 말할 수 없습니까? 그 미친 여자도 너처럼 천상주인이구나. 그 사람은 너보다 훨씬 더 미쳤어. 그녀는 리 맨션에서 그 사나운 유령을 키웠습니다. 블랙캐디 이 말을 했을 때 나는 눈살을 찌푸렸다. 사나운 유령은 어젯밤 같지 않을 거야. 그 정도 치솟는 음에너지. 그녀에게 다른 유령이 있나요? 검은 고양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큰 형님 대단해요. 좋아요. 그녀는 작은 악마들도 많이 키웠어요. 그들은 모두 작은 행운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리 지엔이가 그 바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벌었나요? 이 시점에서 상황은 기본적으로 명확합니다. 검은 고양이가 도망치지 않는 이유는 아마도 마더 리의 마법으로 조종됨. 그리고 마더 리의 통제권을 없애려면 내 도움이 필요해요. 이런 생각을 하며 계속 물어봤다. 미친 여자가 그 아이를 긁으라고 명령했나요? 검은 고양이가 웃었다. 큰 형은 똑똑해요. 그 아이는 복살당했고 미친 여자만이 치료할 수 있어요. 그녀는 장기약으로 불행한 남자를 끌고 갈 것입니다. 리씨 일가가 원하는 것은 하나의 프로젝트가 아닌 다수의 프로젝트이다. 리 가족은 이 방법을 여러 번 사용해왔습니다. 나는 문득 깨달았다. 이것이 리 가문이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임이 밝혀졌습니다. 내 말을 들은 검은 고양이는 뜻밖에도 경멸하는 표정을 지었다. 자르다.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손수건이 외부인의 관심을 끌고 돈이 새지 않는다는 것뿐입니다. 그들의 지하실에는 돈이 가득해요. 그 말을 듣고 나는 즉시 기분이 좋아졌다. 하하. 즉 내가 리 가족만 돌보면 된다는 뜻이다. 나 루시셀은 다시는 돈이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시급한 일은 당면한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 어젯밤 리기 작전이 실패했습니다.
그 미친 여자가 책임자이니까. 그러면 그녀는 반드시 황금궁을 얻기 위해 다른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어쩌면 이제 끝났을지도 몰라. 그런 생각을 하고 나는 재빨리 검은 고양이를 데려가서 매우 신이 났다. 한약 가게에 갔어요. 그런 다음 그는 왕 대파에게 찐빵 12개를 가져왔습니다. 마을로 돌아와서 먼저 스승님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스승님 집 문이 닫혀 있어요. 내가 문을 두드리려는 순간 갑자기 스승님의 아들 리추왕, 리추엔이 전화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리 선생님, 우리 마을에 있는 식상관 가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루시세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의 가족은 모두 죽었고 차 2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좋은. 구 형제님, 그들은 언제 도착하나요? 분명한. 오늘 밤 10시 맞죠? 좋은. 내가 거기로 데려갈게. 하얀색. 확실히 흔적이 남지 않네요. 나는 대화를 다 듣고 나서 눈살을 찌푸렸다. 예상대로 네 가족은 지하 세계의 유령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나는 나를 처리하기 위해 지하 세계의 갱스터를 사용할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나는 두드리려고 했던 문을 다시 열었다. 손을 돌려 관가게를 향해 달려갔다. 오늘 밤 우리는 힘든 싸움을 벌일 것 같습니다. 가는 길에 스승님을 만나 잠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한테 1000위안을 더 줬어요. 집에 돌아와서 자고 있던 사람들을 깨웠어요. 왕대파가 먼저 밥 먹으라고 했어요. 부엌에 왔어요. 구매한 칠미약제에 부적수를 더해 악령을 쫓아냅니다. 내 혈관에는 전통 중국 의학을 끓이기 시작한 루의 피 3방울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요리하는데 2시간 걸렸네요. 그것을 먹은 후 왕대파는 갑자기 활력이 넘치고 활력이 넘쳤습니다. 13번째 스승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내가 정말 옳았어. 나는 그 말을 듣고 직접 그의 말을 가로막고 말했다. 아직 이 얘기는 하지 마세요. 오늘 밤 12시에 문제를 찾는 갱스터들이 있을 거예요. 너는 준비해라. 싸움을 듣고 그는 즉시 활력이 넘쳤습니다. 13세 선생님, 저는 이 일을 잘해요. 당신은 낙관적입니다. 오른쪽. 길 건너편에 사람이 몇 명 있어요? 2손가락을 뻗어서 흔들었어. 왕대파는 크게 웃었다. 내가 그들을 때리고 아빠라고 부르는 걸 지켜봐. 고개를 저었어. 그건 틀렸어. 자동차 2대예요. 왕대파가 약하게 물었다. 무슨 차? 나는 한숨을 쉬었다. 전혀 모른다. 트럭이 아니길 바라요. 그것은 우리 둘이 2대의 자동차를 상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뒤돌아서 검은 고양이를 보니 우리에겐 3개가 있어요. 왕대파는 검은 고양이를 보고 즉시 기분이 좋아졌다. 이것은 쥐를 잡고 싸우는 데 유용함으로 잊어버리십시오. 뜻밖에도 그의 말을 들은 검은 고양이는 두려움에 떨며 곧바로 반응했습니다. 근육맨, 당신이 얕보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왕대파의 반응은 검은 고양이의 말이 나오기를 기다리지 않는다. 몸이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한다. 단 한 번의 호흡으로 내 몸집은 10배에서 20배로 늘어났다. 원래는 온순해 보였던 작은 검은 고양이, 갑자기 호랑이 크기가 되었어요. 그 앞의 장면은 왕더가 바지를 적실 정도로 겁을 먹었습니다. 그는 아빠를 먹먹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이 한 쌍의 살아있는 보물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대파, 마을에 가서 내가 물건 사는 것을 도와주세요. 나는 종이에 목록을 썼다. 키티야, 뒷산에 가서 저녁으로 게임 좀 해라. 오른쪽. 밤에 사람을 때려 죽일 수도 있다. 하지만 실제로 그를 때려 죽일 수는 없습니다. 알았어, 형. 이 말을 하고 검은 고양이의 몸이 순간적으로 움츠러들더니 창틀 위로 뛰어올라 미끄러져 나갔다. 왕대파도 오토바이를 타고 시내로 갔다. 해가 지고 나서야 검은 고양이가 마당으로 돌아다녔습니다. 동시에 그는 3마리의 토끼에게 키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토끼를 내려놓으면 그 순간 움츠러들더니 탁자 위로 뛰어올라 물었습니다. 나 토끼 3마리랑 잤어. 우리는 각자에게 하나씩 있습니다. 검은 고양이가 말을 마치자마자 왕대파도 돌아왔다. 이 사람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불평을 하기 시작했어요. 3번째 스승님, 저에게 주신 돈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나는 사람들이 이러한 물건을 살 수 있는 충분한 돈을 얻기 위해 2대의 트럭에 짐을 내리는 것을 도왔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나는 그를 무시했습니다. 대신에 그가 부엌에 가서 새끼 고양이를 데려오도록 하세요. 돌아온 산토끼 3마리가 요리되었습니다. 나는 집에 들어가 정육점 칼을 들고 불을 켰다. 내가 끝낼 때쯤에는 왕대파가 이미 토끼를 다 완성했어요. 이것을 보고 나는 진지한 얼굴로 식탁에 앉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 결정이다. 우리는 단지 2대 이상의 사람들과 마주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뭔가 다른 게 있어야 해. 왕대파는 미소를 지었다. 3번째 스승님, 두렵습니까?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고 검은 고양이도 나를 돌아보았다. 왕디파, 나는 그가 나에 대해 다시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검은 고양이는 일이 잘못되면 도망가는 존재임이 틀림없다. 검은 고양이가 도와주겠지만, 하지만 난 절대 목숨을 걸지는 않을 거야.
그 눈에는 미친 여자와 나는 함께 멸망했다. 그게 가장 보고 싶은 결과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했어요. 군인들이 오면 물로 막히고 흙으로 뒤덮일 것입니다. 이 알려지지 않은 상대를 최대한 과대평가하겠습니다. 이제 전술을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말한 것을 보고 왕대파는 똑바로 앉았다. 새끼 고양이도 앉았다. 벌써 자정 12시네요. 울부짖는 바람은 불안한 기운을 담고 있다. 왕대파와 함께 구매한 아이템. 천상 마스터 형성은 희생으로 마련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다시 흔들었습니다. 왕대파에게 전해지는 영혼을 부르는 깃발. 이 천상의 마스터 형성은 세븐 에퍼처즈 엑스터시 포메이션이라고 불립니다. 포메이션이 활성화된 후 내부의 사람이나 유령이 모두들 착각 속에 갇혀버리겠지. 가시성은 0.5m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걸 본 그 사람은 심각해졌어. 범위가 얼마나 큽니까? 나는 내 모퉁이에 있는 종이 숫자를 가리켰다. 마당 전체를 덮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도 볼 수 없어. 그래서 내 머리카락과 손톱이 필요해. 왕대파가 대머리를 만졌다. 세 번째 스승님, 저는 대머리입니다. 머릿결이 좋아. 나는 말을 마치자마자 검은 고양이를 향해 고개를 가리키며 말했다. 새끼 고양이야, 마을 입구에 쪼그려 앉아라. 마을에 누군가 들어오는 것을 보면 즉시 돌아와서 신고하세요. 이 말을 들은 검은 고양이는 갑자기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형이 방금 말했어. 이제부터 나를 호랑이라고 부르려는 거야. 나는 한동안 말문이 막혔다. 알았어. 호랑이는 호랑이다. 빨리 가세요. 알았어요. 검은 고양이는 재빨리 뛰어내렸다. 마지막으로 한번 포메이션을 확인해서 맞는지 확인한 후 영혼을 부르는 깃발에 영혼을 부르는 부적을 그려보세요. 왕대파도 손톱을 잡았다. 머리카락을 가지고 나에게 오세요. 주다. 곱슬머리를 보며 눈살을 찌푸렸다. 왕대파는 웃으며 벨트를 들어올렸다. 나는 그에게 영적인 매력을 부여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자신의 머리카락 한 가닥을 뽑아서 입혔어요. 영혼을 부르는 부적을 말아 올린 후 영혼을 부르는 냄비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입으로 주문을 외우면서 웬 분말 영적 에너지 부죽수원 진광 야우야우 파이브 치포지 모든 신들은 영적인 빛으로 함께 모인다. 영혼을 부르는 냄비가 흔들리고 주문을 외치는 소리와 함께 내 모퉁이에 있는 종이 인형이 녹색 연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늘에 영적인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안뜰의 허공에서 4명의 검은 형체가 나타났습니다. 이거 보고 큰 소리로 외쳤어요. 위치로 복귀. 4명의 흑인 인물이 즉시 종이 인간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검은 그림자 속에 사람이 없으면 종이 남자는 순식간에 사라진다. 그런 다음 왕대파에게 희생의 열매를 전달하도록 주선했습니다. 발견되지 않도록 모든 것을 치워두세요. 호랑이는 떠나자마자 재빨리 뒤로 달려갔습니다. 형, 온다. 9인승 진베이 차량 2대. 뒤에 차가 따라오고 있었어. 마을 입구에 차가 멈췄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영혼을 부르는 깃발을 들고 걸어갔다. 복도 창문 뒤에 숨겨져 있어요. 진지한 표정으로 방에 들어가는 나를 보고 왕대파는 말했다. 9인승 진베이 차량에는 18명이 탑승했습니다. 세 번째 스승님, 제가 혼자서 감당할 수 있을 것 같나요? 밖을 보니 벌써 빛이 나고 있었다. 다가오는 차의 헤드라이트가 빠르게 말했다. 그들이 들어온 후에는 당신을 돕기 위해 진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그냥 최선을 다해. 나머지는 내가 정리할게. 가능한 한 짧은 시간에 갱스터를 처리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래 버틸 수 없어. 그 말을 들은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호미를 끌고 나갔다. 형, 그 미친 여자도 여기 있네? 알아요. 그녀는 뒤에 있는 차에 있어요. 이 갱스터들이 끝나면 그녀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일을 끝내지 못할 경우에만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형, 그 미친 여자를 상대할 수 있다고 확신하나요? 나는 돌아서서 호랑이를 바라보며 진지하게 말했다. 최선을 다해 운명에 순종하라. 만약 그것이 끝났다면 당신은 그녀를 직접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너는 자유로워질 것이다. 산에 가서 열심히 연습해도 돼. 장래에 천상 스승을 만나거든 멀리하여라. 호랑이는 소리를 내며 조금 외로워 보였습니다. 그가 말을 마치자마자 누군가가 안뜰 문을 발로 차서 열었다.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마당으로 몰려들었다. 눈꼬리가 꿈틀거렸어. 이 깡패들은 평범한 깡패들이 아니다. 모두가 강하며 용과 호랑이가 그려져 있습니다. 아직도 손에 쇠파이프를 쥐고 있는 모습. 스승님의 아들 리추앵도 그들 중 하나입니다. 이때 의자에 앉아있던 왕대파가 일어섰다. 다들 누구세요? 예상외로 상대방은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에게 직접 달려갔다. 왕대파는 굉음을 내며 빠른 속도로 괜히를 흔들었다. 속도가 리더의 어깨에 부딪혔습니다.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어깨뼈를 쳤습니다.
부수는 소리가 바로 옆으로 날아갔다. 이 장면을 보고 다른 깡패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신속하게 직접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들은 왕대파를 포위했다. 몽둥이로 무장한 깡패 12명과 맞서다. 왕 디파는 곧 저항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나는 망설임 없이 세븐 오리피스 엑스터시 포메이션을 발동시켰다. 병원에서 몇 차례의 유령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그 깡패들은 길을 잃은 듯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장면을 본 왕대파는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그는 괭이를 흔들며 전쟁의 신처럼 앞으로 달려갔다. 깡패들은 멍든 눈 같아 가만히 서서 끊임없이 표적을 찾고 있다. 하지만 결국 내가 찾은 건 괭이뿐이었어. 왕 디파는 지형에 대한 익숙함에 의존했습니다. 일방적으로 그 깡패들을 잡아들이고 병원에 강한 바람이 불고 비명소리가 들렸다. 그런데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네요. 커다란 땀방울이 계속해서 흘러내렸어. 형성의 활성화로 인해 체내에 도기가 미친 듯이 소모되고 있다. 계속하면 아마 진영의 손에 들어가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며 옆에 있는 검은 고양이에게 속삭였습니다. 호랑이가 도와주러 갑니다. 이 갱스터들을 가능한 한 빨리 제거하십시오. 그는 그렇게 말하자마자 검치호랑이로 변신해 달려나갔다. 타이거와 함께 있는 카루크스. 그 갱스터들을 처리하는 속도가 갑자기 훨씬 빨라졌습니다. 30분도 안 되어 모든 갱스터들이 전투력을 잃었습니다. 손과 발이 잘리거나 의식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더니 재빨리 바닥에 앉아서 명상을 시작해보세요. 이때 호랑이가 들어와서 말했다. 형이 해냈어. 이것을 보고 나는 그에게 먼저 뜰에 있는 사람들을 쓰러뜨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 다음 마을 입구로 가서 미친 여자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방금 나가고 왕대파가 들어왔어. 세 번째 마스터. 이 싸움은 전혀 재미가 없었습니다.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나는 침을 삼켰다. 괜찮은. 허리 부상은 별거 아니죠? 사소한 일이야. 피부 외상.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곧 재미있게 놀아야지. 너는 내 정육점 칼을 가지고 내가 사는 집에 숨어라. 아마 뒤에 있는 사람들도 곧 도착할 거예요. 왕대파는 내 손에서 정육점 칼을 빼앗아 손을 흔들었다. 너무 짧습니다. 호미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내 괭이는 쓸모가 없어. 우리는 잠시 후에 유령을 처리해야 한다. 내 돼지 잡는 칼은 마법의 무기야. 귀신. 왕대파는 침을 삼키고 천천히 정육점 칼을 집어들었다. 당황하지 말 것. 귀신도 그렇게 무섭지 않아요. 잠시 후 돛을 보세요. 도둑을 먼저 잡으려면 왕을 잡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 여자를 먼저 잡아라. 왕더는 저자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눈이 빛났다. 아름다워 보이나요? 나는 그에게 눈을 굴렸다. 여자를 본 적이 없나요? 반대편 마당의 검은 고양이가 검치호랑이로 변신했어요. 3번, 5번, 2번 뜰에 있던 사람들이 보살핌을 받고 도망갔습니다. 왕대파는 호랑이의 움직임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이 새끼 고양이는 악마가 되었고 그 전투 능력은 너무나 맹렬합니다. 세 번째 마스터. 진짜 호랑이가 괴물이 되면 이렇게 사나울 것 같나요? 호랑이가 시야에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세요. 나는 바로 일어섰다. 왕대파. 서둘러 포메이션을 바꿔야 해. 내가 갑자기 일어선 것을 본 그는 눈을 크게 떴다. 당신은 괜찮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나는 지금 매우 약하지만 보기만큼 약하지는 않습니다. 일부러 호랑이 보여주려고 그랬어요. 나는 말을 마치자마자 영혼을 부르는 냄비를 들고 안뜰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입으로 주문을 외웠다. 타이성 옌생의 태아는 밝고 상큼합니다. 음기 제거 및 양매듭 보호. 영적 근원은 갈색이 아니라 황홀경은 어둠의 정령이다. 결박된 영혼으로 화신하다. 지금. 주문이 나오자마자 4개의 종이 인형이 나타나 나를 향해 걸어왔다. 종이 인형 하나하나에 손가락을 물어뜯었어요. 이마에 피가 조금 났어요. 그러다가 손으로 저주를 꺼냈지. 숨겨진. 종이 인간은 땅바닥에 쓰러졌고 4개의 검은 그림자는 순식간에 사라졌다. 원래 세븐 에퍼처즈 인챈팅 어레이는 제가 솔 바인딩 어레이로 변경했습니다. 그런 다음 나는 왕 디파에게 설명했습니다. 종이 인간을 태워라. 게다가 이 영혼을 부르는 펜을 한번 흔들어 영혼을 묶는 어레이를 활성화하세요.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면 내 깃발이 떨어질 것입니다. 넌 그냥 뒤로 연주해. 내 말을 듣고 왕대파는 고개를 끄덕였다. 세 번째 마스터. 지금 일부러 호랑이 보여주려고 그러신 건가요? 호랑이가 우리를 배신할까요? 배신이 아니다. 원래는 그 여자가 보낸 굴이었는데 나는 당근다. 그럼 전부 말해주지 그래? 그가 요청한 대로 그는 라이터를 꺼내서 모든 종이 인형에 불을 붙였습니다. 나는 설명했다. 일부러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그 여자에게 거짓 소식을 가져올 수 있어요. 우리만이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타이거는 가만히 앉아서 성공이나 실패를 지켜볼 것 같아요. 싸울 땐 걱정하지 마세요.
왕대파는 갑자기 깨달았다. 종이 조각상을 태운 후 재를 쓸어냅니다. 그들이 와서 그 새끼들을 처리할 때까지 기다려라. 나머지 몬스터나 짐승들은 나에게 맡겨두세요. 설명을 마친 뒤 돌아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호랑이는 변수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검은 고양이가 뽑은 털뭉치를 가져갔어. 생사의 부적을 섞어 재로 만든 후 부적수로 폭발시켜 마신다. 이 모든 일을 마치고 나는 창가로 가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호랑이는 이미 7, 8마리의 작은 악마와 함께 안뜰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 시간에 리히루의 어머니는 막 차에서 내렸다. 차에서 내린 그녀는 재빨리 조수석으로 달려가 문을 열었다. 우울한 얼굴의 남자가 내려왔다. 이것을 보고 나는 동공이 조금 줄어들었고 나는 천안을 떴다. 그 불길한 남자는 괴물이다. 몸을 둘러싸고 있는 음기와 일부 독이가 섞여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호 몬스터인 것 같다. 하지만 네 어머니의 공손한 태도로 보아 이 수호 몬스터는 그녀의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것을 보고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영혼을 부르는 펜을 들고 뒤집어 보세요. 그는 안뜰로 들어가 호랑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타이거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네 어머니를 돌아보았다. 네 어머니는 안뜰을 바라보다가 이미 쓰러졌습니다. 20명 남짓의 깡패들이 웃었다. 7개의 구멍으로 이루어진 마법 배열도 만들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과소평가했어요. 괴물이 비웃었다. 소년, 샌도를 방어할 수는 없다. 손을 더럽히지 않도록 몸 조심하시길 권합니다. 뜻밖에도 내가 입을 열기도 전에 왕대파가 걸어나갔다. 그는 손을 들고 정육점 칼로 괴물을 가리켰습니다. 당신은 여기서 무엇을 가장하고 있습니까? 능력이 되시면 아버지께 나와 결투를 신청해보세요. 네 어머니는 괴물이 굴욕을 당하는 것을 보고 즉시 분노하여 손을 들었습니다. 법원의 죽음. 몇 마리의 놈들이 즉시 그를 향해 달려와 비명을 지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왕대파는 화를 내며 봉헌된 보살돼지를 안고 있었다. 칼은 공격을 주도하고 있던 아이를 때렸습니다. 아이는 반으로 나뉘어 공중에 흩어졌다. 이 장면은 참석한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네 어머니는 누군가가 정육점 칼을 마법 무기로 사용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나조차도 놀랐다. 이 빛나는 돼지 보살용 칼은 실제로 매우 강력합니다. 저 새끼들은 지능은 없지만 겁이 없어. 그는 미친 듯이 왕대파를 향해 돌진했다. 네 어머니는 아이를 기억하기도 전에 대부분의 돈을 잃었습니다. 이를 본 왕대파는 웃음을 터뜨렸다. 편안하고 행복해요. 세 번째 스승님, 돼지 잡는 칼이 정말 대단해요. 그녀는 말을 마치자마자 칼을 들고 네 어머니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네 어머니 옆에 서 있던 괴물이 비웃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입장을 포기했고 어떤 조치도 취할 생각이 없었다. 그리고 호랑이는 몇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또한 대파선왕의 손에 쥐어진 돼지 도살칼도 피한다. 네 어머니는 당황하지 않았다. 그녀는 2걸음 뒤로 물러나 재빨리 손으로 물개를 만들었습니다. 왕 디파가 그녀에게 가까워지기 전에 그녀는 네에게 잡혔습니다. 어미의 매듭에서 나온 검은 괴물이 쫓겨났어요. 그걸 보고 나는 재빠르게 포메이션을 가동했다. 4명의 검은 그림자가 즉시 안뜰에서 나타나온 힘을 다해 악령을 붙잡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난 왕대파는 소리를 지르며 높이 뛰어올랐다. 그는 정육점 칼을 쥐고 악령을 향해 위에서 아래로 베었습니다. 베는 순간 나는 검은 그림자 4개를 더 조종했다. 사악한 귀신의 팔다리가 내 방향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사악한 귀신은 즉시 내 조각으로 찢겨졌고 그의 영혼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사악한 음모를 해결한 왕대파가 다시 한번 그는 칼을 들고 리 어머니를 향해 달려갔다. 의외로 지금 이 순간 움직이지 않던 괴물이 손을 들고 내 가슴을 때렸다. 이 펀치는 나를 날아가게 만들었고 벽에 부딪혔습니다. 땅에 착지할 때 심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온몸이 부서질 것 같아. 몬스터는 여전히 행동을 취하고 싶었으나 아예 비명에 방해를 받았다. 나는 눈을 들어 네 부인이 왕더에게 강간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날아가는 발차기로 기절했다. 호랑이도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방금 몬스터가 날 때렸는데 그것도 영향을 받았어. 나는 그 머리카락과 삶과 죽음의 부적을 사용하여 부적물 한 그릇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부적은 계약형 헤븐리 마스터 부적입니다. 49일이 지나면 나와 호랑이의 생명은 하나로 묶인다. 누구도 혼자 살 수는 없어. 그리고 우리 중 누가 공격을 받든 다른 사람도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이때 괴물은 나를 차갑게 쳐다보았다. 그 사람이 또 나를 주먹으로 때리려고 했을 때 나는 조약선이 나에게 남긴 금책을 재빨리 꺼냈다. 괴물은 진을 보자마자 멈췄다. 동시에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이것은 마신궁의 금서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는 손을 뻗어 금메달을 빼앗았다. 맙서사. 실제로 좌우가족에 속합니다. 세게 물어뜯어요. 그 사람이 진에게 너무 끌려서 더 이상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걸 보니 그걸 보고 나는 재빨리 몸에 숨겨두었던 또 다른 가방을 꺼냈다. 정육점 칼이 괴물의 목을 쳤습니다.
머리가 땅에 떨어지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몸은 순식간에 여우로 변했다. 멍하니 눈앞의 여우를 바라보던 그때 호랑이가 갑자기 달려와 나를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들의 삶과 죽음의 부적이 풀려도 넌 절대 날 놓지 않을 거야. 그렇지? 나는 그것을 무표정하게 바라보았다. 그래서 뭐? 호랑이는 천천히 걷는다. 조만간 그 사람이 죽게 된다면? 그렇다면 나는 존엄하게 죽는 것을 선택하겠다. 왕대파는 재빨리 칼을 들어 내 앞에서 막았다. 그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손에 보살칼을 쥐고 있어도 호랑이를 막을 수는 없다. 나는 무표정하게 호랑이를 바라보았다. 나와 함께 죽는다고 해서 당신이 더 존엄해지는 것은 아니다. 이 49일 동안 내가 해야 할 일은 그것은 당신이 나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너를 수호 몬스터로 받아들이게 해줘. 더 강력한 천상의 주인은 대개 자신의 수호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악마든 유령이든 최고의 천재 천상의 스승, 심지어 수호 몬스터와 수호 유령도. 호랑이는 수호 괴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조용해졌습니다. 몬스터는 자신을 더 잘 육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주인을 선택합니다. 그들은 강력한 사람만을 찾고 있습니다. 천상의 스승만이 그들을 항복하게 할 수 있다. 나는 마신궁에서 금을 꺼내 흔들어 물었다. 어떻게? 나는 합당하지 않은가? 마신궁은 마계의 전설적인 성지입니다. 그들은 모두 마계에서 도덕 수준이 가장 높은 마계들이다. 잠시 후 호랑이가 입을 벌리고 말했습니다. 형님, 그럴 자격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잠재력이 크다고 생각해요. 그는 미래의 최고의 천상 스승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망설이는 것은 당신이 어떻게 믿을 것인가입니다. 정말 나를 수호 몬스터로 받아들이고 싶어 하는구나. 나는 부드럽게 말했다. 당신은 살아남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내게 하지 않으면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타이거가 살짝 앞서더니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말한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나를 받아들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꼬리를 정리하세요.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요. 제가 당신에게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야 합니까? 호랑이는 금세 공격적이지 않은 새끼 고양이의 모습으로 변신했습니다. 형, 나는 당신이 말하는 대로 할 것이다. 항복하는 모습을 보고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전에 리신의 아버지와 딸은 리씨 어머니가 천상사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두 아버지와 딸은 집에 나타난 유령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시죠? 호랑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전혀 확실하지 않음. 이해해요. 형, 내가 그들 모두를 침묵시키기를 바라나요? 이 깡패들도 포함이죠? 왕대파가 재빨리 말했다. 당신은 무엇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까? 넌 사람을 너무 많이 죽였어. 세 번째 스승과 나. 끌려가서 총에 맞아서는 안 됩니다. 좋아요. 이 갱스터들 앞에서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감히 다시는 문제를 일으킬 수 없습니다. 그 미친 여자를 처리해보세요. 나도 그 사람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싶어. 그녀는 지금 깊은 혼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당신의 독을 사용해 그녀를 무력화시키세요. 동시에 그녀가 아직 깨어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어나면 밥을 공짜로 먹어야 해요. 그 말을 들은 호랑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빠르게 마더리에게 점프하세요. 작은 머리는 리 어머니의 입과 코로 옮겨가서 정수를 흡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왕 디파에게 지하실로 가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왕 디파가 떠난 후 나는 앉았다. 지상에 있는 진관에게 말했다. 후이로, 넌 정말 해롭다. 오늘 당신 남편이 기파당해 죽을 뻔했어요. 할아버지의 편지에는 나에게 자주 와서 관 옆에 앉으라고 하셨다. 그래서 내가 왔어. 유용할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난 죽어도 당신 도서관 옆에서 죽을 거예요. 조치를 취하지 않고 깨어날 때까지 기다리면 평생 죄책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정말 피곤한지도 몰라. 나는 그렇게 말하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얼마나 오랜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금관에서 미묘한 우르릉 소리가 들렸습니다. 눈을 들어보니 마음속에 뭔가가 있었어. 실제로 금관의 뚜껑이 열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일어나서 확인하고 싶었지만 온몸은 더 이상 힘이 남아있지 않아. 이때 붉은 옷을 입은 우아한 소녀가 그 인물이 관에서 나왔다. 얼굴이 그림 속에서 튀어나온 것처럼 너무 예뻐요. 요정은 사람들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녀는 나에게 다가와 미소를 지었다. 어린 향공은 회로 때문에 이런 재난을 당했다. 류 가문은 대대로 금 박물관을 지켜왔습니다. 이 중요한 순간에 오로는 미리 세관을 떠나 유씨 가족과 함께 지낸 후 세관을 나온다고 했는지 도서관을 나왔다고 했는지 명확하게 들을 수는 없다. 그녀가 루 가족과 함께 머물겠다고 말한 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행동은 나에게 답을 빨리 알려주었어요. 그녀는 손을 뻗어 내 옷의 단추를 풀었다. 천천히 나를 안아 올려 파빌리온에 넣었습니다.
관은 얼음 저장고만큼 차갑습니다. 하지만 이 쿨링이 기분을 나쁘게 만들지는 않아. 오히려 상쾌하고 편해요. 머리도 맑아졌습니다. 나를 금관에 넣은 후 페루도 그 안으로 올라갔다. 하지만 그녀가 들어왔을 때 그녀의 빨간 드레스는 빛이 발했어요. 페루가 관에 들어가자마자 관 안의 찬 공기는 순식간에 사라졌다. 대신 따뜻하고 상큼하고 따뜻한 향이 난다. 그리고 나는 완전히 길을 잃었어요. 그와 동시에 몸의 상처도 아물어가는 듯했다. 그러다가 나는 살아온 짐승으로 변해서 나를 덮쳤어요. 이렇게 된 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어요. 왕대파의 불안한 목소리가 귀에 들렸다. 세 번째 스승님, 일어나세요. 큰일이 일어났어요. 나는 천천히 눈을 뜨고 왕대파를 바라보았다. 그러다가 그는 다시 주위를 둘러보았다. 사실 나는 아직도 도서관 자료 옆에 앉아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젯밤에 일어난 모든 일이 꿈이었을까? 하지만 어젯밤에 몬스터가 입은 심각한 부상은 완쾌되었습니다. 제가 그렇게까지 신경 쓰지 못해서 빨리 여쭤보겠습니다. 누가 당신에게 상처를 입혔나요? 방금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와서 공주를 데리러 왔다고 했어요. 여기엔 공주가 없다고 했더니 그 사람이 나를 때렸어요. 떠날 때 저녁 12시에 돌아오겠다고 했어요. 검은 옷을 입은 남자, 공주. 그 그룹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왕대파는 고개를 저었다. 전혀 모른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엄청나게 강해요. 정육점 칼과 나의 무자비한 힘. 그 사람한테는 아무 영향도 안 미치고. 나는 마당으로 돌아와서 잠시 깊이 생각하다가 왕대파에게 말했다. 가서 괭이를 가져와서 구멍을 파면 날려버릴 거예요. 나는 말을 마친 뒤 뒤를 돌아 호랑이를 바라보며 물었다. 그들은 괴물인가요? 호랑이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들은 전설적인 살아있는 시체인 것 같습니다. 좀비 클랜이네. 후이루가 공주라고 하네요. 구멍을 파고 추출한 약을 묻은 후 왕대파에게 그 안에 숨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사람이 내 몸짓을 보고 분비를 촉발하게 해주세요. 설명을 마치자마자 검은 예복을 입은 5사람이 문 쪽으로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앞에 서 있던 남자가 물었다. 당신은 루 가문의 후손인 루 시센입니다. 나는 정육점 칼을 흔들었다. 누구세요? 시체 부족의 지도자가 주먹을 쥐고 대답했다. 후 클랜 대쇼 형제 후 챙. 이 가문의 히로 공주를 이어받기 위해 나도 유상사에게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내가 직접적으로 말했지? 여기에는 공주가 없습니다. 다시 오세요. 후청이 웃었다. 후 시족의 위대한 장로가 비밀을 알아냈습니다. 히로 공주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일찍 잠에서 깨어났다. 후청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의 발 밑에 있던 흙약이 갑자기 폭발했다. 갑자기 땅이 흔들리고 공기가 연기와 먼지로 가득 찼습니다. 연기가 거칠 때 본 광경은 나를 완전히 가슴 아프게 했습니다. 폭발의 중심에 5개. 그 사람은 상처 하나 없이 거기 서 있었어. 지도자 후청의 몸에 입힌 옷은 여전히 전과 동일합니다. 이때 그는 차가운 표정으로 나에게 말했다. 루시,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평화롭게 공주를 데려가는 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선택은 아니다. 이 말을 듣고 아직 말을 못했어요. 왼쪽 안뜰벽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떻게? 아직도 루 가문을 강제로 이용하고 싶나요? 나는 올려다보았다. 하얀 한복을 입은 여자가 벽에 앉아있는 걸 봤어요. 후 챙은 여자를 물고 물었다. 누구세요? 그 여자는 몸을 뒤집어 안뜰벽을 타고 내려가 땅에 단단히 착지했습니다. 그녀의 마스크팩을 선명하게 봤을 때 이 여자는 실제로 워로와 똑같이 생겼습니다. 당신의 부족은 500년 동안 사라졌습니다. 나타날 때마다 악을 행하라. 나는 정말로 우리 신맹이 아무도 남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자는 천천히 안뜰로 걸어갔다. 그는 왼손으로 노란색 부적을 꺼내 공중으로 던졌다. 연기가 거친 뒤 허공에서 4사람이 나타났다. 그리고 이 4사람 중 그중 한 분은 며칠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예요. 아버지 옆에 계신 두 분이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이십니다. 이것은 높은 수준의 천상스승의 영체의 환생이다. 그런데 이 여자는 왜 내 조상들을 영적인 시체로 이용하였는가? 시챙이 웃었다. 셰멘의 가장 재능 있는 여성 천상 스승링 윤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녀는 우리 부족의 히로 공주와 똑같아 보입니다. 오늘 보니 사실이더군요. 링윤이 비웃었다. 시체 부족은 그에 멸종되었습니다. 게으른 사람들은 500년 동안 숨어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세상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의도적인 백테스팅. 젠장. 이 말을 한 뒤 영유는 손을 휘두르며 손에 쥐고 있던 장검을 뽑아 치청을 공격했다. 순식간에 병원은 혼란에 빠졌다. 9가구 중 한 사람이 마당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다. 승자를 결정하는 데 거의 10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 순간 투치는 온 몸에 부상을 입은 채 코너에 내몰렸습니다. 링윤의 장검이 후 챙의 목을 찌르려고 할 때 근처 안뜰벽이 갑자기 부서져 열렸습니다.
동시에 한쪽 발은 링윤의 가슴을 향하고 있다. 링윤은 피하지 못하고 뒤로 날아갔습니다. 나는 재빨리 몇 걸음 앞으로 나아가 링윤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다. 내가 확고히 서 있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방금 링윤을 안고 있던 살아있는 시체가 나를 안아주었습니다. 다음 집안에서는 집안의 대주인 후강이, 나는 루시를 만났습니다. 한 발짝 앞으로 다가가 조용히 물었다. 당신은 또한 오로를 데리러 여기에 있습니다. 후강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공주는 일찍 일어났어요. 모든 종족은 이 문제를 신성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은 그녀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입을 열기도 전에 뒤에서 링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후 시족은 고대부터 속임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하나도 믿지 마세요. 이 회로는 천년의 왕이요. 일단 집안을 빼앗기면 반드시 복수를 하고 돌아올 것이다. 나는 돌아서서 링윤을 바라보았다. 이때 가슴을 쓰다듬고 있었다. 가슴 부분의 물고기 자리 옷 펜던트 반쪽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링윤은 워로의 후손임이 밝혀졌습니다. 두 개의 물고기 자리 옷 펜던트는 금관을 여는 열쇠입니다. 링윤은 내가 그녀의 가슴을 깨물고 몰래 저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손을 들어 그를 때렸다. 나는 상황을 이용하여 윤영의 가슴에 달린 옷 펜던트를 떼어냈습니다. 그와 동시에 뺨을 맞았다. 내가 구타당하는 것을 보고 왕대파는 달려가서 링윤을 꼭 껴안았습니다. 나는 돌아서서 시강을 바라보았다. 워로가 당신과 함께 갈 것인지 아닌지는 나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녀에게 무슨 뜻인지 물어봐야겠어요. 강시강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럼 여기서 기다릴게요. 나는 지하실에 와서 옥판 2개를 꺼냈다. 키프로스 황금관 바닥홈에 물고기 자리 옷 펜던트를 꽂는 순간 갑자기 황금홀에서 딸깍 소리가 났다. 그러다가 박물관의 덮개가 열리더니 천천히 후이러우가 내 눈앞에 나타났다. 나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후이러우, 당신의 클랜 사람들이 당신을 데리러 왔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갈 의향이 있나요? 황금관을 여는 순간 루의 단명한 저주가 풀렸습니다. 남편님,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은 나를 남편이라고 부르죠. 그럼 어젯밤에 일어난 일이 사실이라는 뜻인가요? 응, 남편. 이는 우정의 저주를 해제하기 위한 2가지 필수 조건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내가 말했지, 오. 그럼 우리 나중에 또 만나요? 하루는 남편과 아내에게 100일의 은혜를 가져온다. 캐치 부족과의 일이 끝나면 꼭 당신에게 찾아오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등불을 장식하고 준메이는 꽃과 양초로 신부의 방을 결혼시킬 것입니다. 좋은. 그럼 난 당신을 기다릴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젯밤 관 속의 행복이 다시 떠올랐어. 눈앞의 힐러를 바라보며 나는 침을 삼켰다. 어젯밤 꿈이었는지 아직도 의심스러워. 나는 또 다른 보험을 원합니다. 이 말을 한 후 후이로의 흰 얼굴에 홍조가 나타났다. 후이로의 목소리가 귀에 닿는 데는 10초 이상이 걸렸다. 그럼 남편 들어오세요. 내 얼굴이 밝아졌고 나는 즉시 관 속으로 올라갔습니다. 동시에 도어 볼트가 자동으로 닫힙니다. 내가 들어가자 관 뚜껑이 자동으로 닫혔다. 1시간 뒤 관 뚜껑이 열렸다. 나는 기어 나왔다. 숙녀. 이번엔 정말 현실감이 느껴져. 남편, 옷 정리 좀 도와주세요. 내가 당신에게 내 본질을 주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 관계가 끝났다는 사실을 누구에게도 언급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녀의 옷 정리를 도와주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물었다. 그럼 언제 나한테 올 거야? 7별이 깨어나고 달이 뜨는 날엔 온전히 회복할 수 있을 거예요. 회복 후 열흘 내로 찾아오겠습니다. 좋은. 그럼 난 당신을 기다릴게요. 관 바닥 비밀칸에 또 다른 꾸러미가 들어있습니다. 주인님의 유산이에요. 당신도 그것을 가지고 가서 토가시에게 주어야 합니다. 나는 비밀칸을 열고 노란 천으로 포장된 꾸러미를 꺼냈다. 그는 그녀를 관에서 꺼내 밖으로 나갔다. 방금 2걸음을 걸었습니다. 강타 스타일의 거미 가방에서 떨어져 땅에 떨어졌습니다. 나는 워로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몸을 굽힐 참이었습니다. 남편, 이 마법 무기를 당신에게 유용하게 남겨주세요. 좋아요. 나는 회로를 안고 지하실을 나섰다. 내가 마당에 와서 회로를 보니 그것을 어깨에 메고 있었습니다. 후 시종 6명은 재빨리 땅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호강은 붉은 천을 꺼내서 회로를 감쌌다. 그러더니 토큰을 꺼내더니 나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루 부인은 내 시체 부족의 은인입니다. 이 토큰을 수락하세요. 가족 모두가 당신을 손님처럼 대할 것입니다. 난 아라고 말하고 토큰을 치워버렸어요. 그들이 워로를 데려가는 것을 지켜보세요. 시끄러웠던 관가게는 또 조용해졌어. 호랑이가 다가왔고 그의 사진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모습은 분명히 그것을 심하게 두려워했습니다. 나는 호랑이를 보고 눈을 굴려 왕대파를 바라보았다. 링유는 어떻습니까? 왕대파는 대답하고 떠났다. 호 시족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녀가 떠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말한 것. 나는 조용히 한숨을 쉬었다. 당신이 나에게 말한 것.
왜 그렇게 바쁜가요? 내 조상이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그 유골을 되찾을 수 있습니까? 왕대파는 나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저 몸은 진짜야. 나는 너무 게으른 나머지 왕대파에게 말하지 못하고 돌아서서 호랑이를 바라보았다. 지금 네 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러 가자. 네 지혜니에게 내가 그의 아내를 깨울 수 있다고 말할 방법을 찾아보세요. 설명을 마치고 돌아서서 침실로 들어가 잠을 잤습니다. 네 가족은 다음날 아침 일찍 차를 보냈습니다. 와서 그의 아내를 치료해달라고 부탁해. 30분 후 우리는 네 가족 별장에 도착했습니다. 차가 들어오는 것을 본 그는 재빨리 일어나 인사했다. 리오 상사. 이전에 일어난 일에 대해 정말 죄송합니다. 당신은 숨겨진 주인입니다. 우리 가족의 질병은 전적으로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갑게 말했다. 길을 안내하다. 네 이로도 재빨리 일어나 내 곁으로 걸어왔다. 그리고는 나를 2층 방으로 데려갔다. 나는 네 어머니의 침대 옆으로 걸어갔을 때 어머니의 난초 손을 쥐는 척했습니다. 네 어머니의 이마에 손가락을 댔다. 그리고 그는 3초 동안 눈을 감고 말했다. 사악하고 사악하다. 정말 곤란해요. 하지만 잠에서 깨어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리로의 표정이 행복해졌습니다. 좋아요. 루 상사. 그럼 악령을 쫓아내기 시작해. 나는 웃었다. 아직 걱정하지 마세요. 보상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이로는 걱정스럽게 나를 바라보았다. 좋은. 얼마를 원하세요? 나는 웃으며 손가락을 뻗었다. 네 유로가 만명에게 물었습니다. 고개를 저었어. 틀렸어. 10만. 사실은 100만 달라고 하고 싶은데. 그러나 천상 스승은 원인과 결과를 중시한다. 천상의 방법을 통해 불평등한 보상을 얻음. 당신은 악한 원인을 심고 반드시 악한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리 이루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재빨리 고개를 끄덕이고 동의했다. 아까 준비한 노란 부적을 꺼냈어요. 라이터를 사용하여 부적 물 한 그릇에 불을 붙입니다. 그런 다음 리 유로에게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하세요. 그리고 모두를 내보내. 그녀는 30분 안에 일어날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나는 먼저 방에서 나갔다. 그리고는 호랑이에게 윙크를 했어요. 호랑이는 모든 것을 빨리 이해한다. 모두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기다리는 동안 책상에 붙어 있었어요. 단체 사진 보고 끌렸어요. 사진 속에는 리로와 함께 찍은 사진이 담겨있다. 그녀는 여자와 꼭 닮았다. 그걸 보고 사진을 가리키며 물어보니 당신은 쌍둥이입니다. 리 유로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닉 윤이라는 우리 반의 카운슬러입니다. 무슨 일이야? 물론 그녀였지. 그러나 그녀는 책면에서 가장 재능 있는 여성 천상 스승입니다. 대학에서는 어떻게 상담사가 되셨나요? 후이로우가 돌아온 후인 것 같습니다. 1인 윤을 찾으려면 대학에 가야 합니다. 이 순간 나는 문득 리이로우의 치명적인 재난이 생각났다. 그래서 그 사람이 또 말을 하더군요. 나중에 나를 당신의 불교 사원으로 데려가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운명을 해결하는데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리이로, 리유로 다 선물로 일어섰습니다. 참 또는 거짓. 그러나 그는 곧 진정되었다. 엄마가 먼저 일어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겠어요. 법당에는 풍수지리가 있기 때문에 엄마 외에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어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바뀌었어요. 가서 아빠한테 돈 준비하라고 해라. 불당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좋은. 그럼 잠시 앉아 계세요. 리 이로우는 일어나 아버지를 찾으러 가면서 말했습니다. 또 10분이 지났다. 갑자기 리 어머니의 방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다. 나는 재빨리 리 이로에게 전화를 걸어 리 어머님의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리 제니도 방으로 달려가 리 어머니에게 유리잔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리 어머니는 어리석은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이를 본 리제네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나를 돌아보았다. 루 상사, 그녀에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나는 진지하게 대답했다. 이모는 완전히 의식을 잃은 상태이고 영혼을 잃은 게 틀림없어요. 집에 사찰이 있잖아요? 불당의 향이 있다면 불당에는 땅의 영혼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리제네가 말했다. 단, 불당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나는 손을 뻗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대지의 영혼은 24시간 동안만 존재할 수 있다. 내 생각에 대지의 정령은 몇 시간 안에 사라질 것입니다. 그때까지 날 들여보내준다고 해도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야. 다른 할 일 있으면 먼저 갈게요. 리 지엔이가 재빨리 손을 뻗어 나를 잡았습니다. 류보스님, 사찰에 데려가겠습니다. 하지만 안에 있는 물건은 만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단지 유령을 찾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 있는지 없는지 보장할 수 없습니다. 여기 있으면 10만 더 추가해. 알았어. 나랑 같이 가자. 그렇게 말한 후 리 제니는 나를 3층으로 데려갔습니다.
법당 뒷문으로 들어가는데 갑자기 큰 소리를 내며 다쳤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봤어요. 우울한 구름이 서서히 드리워지는 드라마. 마침내 나는 아까 나를 공격했던 베기의 유령으로 변했다. 이때 리기가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다. 나는 당신이 살아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웃었다. 아직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나도 너의 은신처에 왔어. 나는 쓰러지자마자 허리에 차고 있던 검을 빼내고 그녀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리기는 마검을 보자마자 몸을 떨며 재빨리 말했다. 나에게 휴식을 줘. 내가 다시 음악을 하게 되면 나는 여러분에게 소화말이 되어 줄 것입니다. 헤비셔. 나는 당황해서 유령을 바라보았다. 나는 하나님에 관한 2장의 사진을 다시 보았습니다. 나는 즉시 이해했다. 이 사악한 귀신은 숙녀의 가족 신부를 이용하여 자신의 영혼을 부활시키려고 합니다. 리이로우의 치명적인 재앙은 아마도 이것 때문일 것이다. 내 친척도 놓지 말아라. 이런 생각을 하면 화가 난다. 칼은 리비의 영혼을 직접 찔렀다. 펑소리와 함께 짙은 검은 연기가 미친듯이 쏟아져 나왔다. 날카로운 비명소리와 함께 유령들이 날아갔다. 이 모든 일을 마친 후 나는 불당에서 나와 리지애니에게 말했습니다. 네 이모의 유령은 불당에 없다. 이 10만 위안을 벌어서는 안 될 것 같아. 그러나 리지애니가 다음에 한 말은 나를 놀라게 했습니다. 내부의 풍수주형은 어떻게 유지되어야 할까요?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우고 붉은 양초를 계속 타오르게 하세요. 대답을 듣고 나서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아내의 유령을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그가 원하는 것은 단지 풍수배열을 유지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리이루가 말했듯이 이 리지애니는 자신의 재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아내가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별로 개의치 않는 것 같다. 리지애니는 아래층으로 내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루 대쇼. 운전기사에게 다시 데려다 달라고 부탁할게요. 앞으로도 할 일이 있으면 도와주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틀림없이 가격만 적당하다면. 이때 리지애니는 갑자기 뭔가를 생각하고 말했습니다. 노라가 항상 자신은 죽을 운명이라고 말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 나는 그녀가 쉽게 해결하도록 도왔다. 방금 법당문에서 비명소리가 들리지 않았나요? 그건 내가 죽인 사나운 유령이었어. 이이로의 죽음의 재앙은 그 사악한 귀신에게서 비롯됐다. 리지애니는 찬 공기를 마셨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나는 아직도 그것을 믿지 않는다. 루 데소, 당신은 제가 2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20만이면 충분합니까? 나는 리지애니를 올려다보았다. 리 상사는 당신 딸의 생명이 얼마나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까? 리지애니는 즉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나는 손을 흔들며 말했다. 그런데 일을 하는 데에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너무 많이 충전하면 소화가 안 되거든요. 나는 그렇게 말하고 뒤돌아 차를 향해 걸어갔다. 뜻밖에도 내가 차에 타려고 할 때 리유로 다 나를 막았습니다. 루 상사, 저는 정말 죽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괜찮아요. 이미 해결돼. 널 해치려는 건 내 할머니야. 내가 전에 말했잖아. 할머니의 영혼이 아직도 집에 있어요. 당신의 죽음의 재난이 해결될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리이로는 처음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나를 고맙다는 표정으로 쳐다보더니 리오 상사, 감사합니다. 예의 바른. 나는 손을 흔들고 뒤돌아 차에 탔다. 차가 망마당을 떠나려던 참이었다. 다른 차가 속도를 낸다. 2대의 자동차가 거의 충돌할 뻔했습니다. 눈을 들어 조수석에 앉은 사람을 보니 예전에 호랑이에게 긁힌 아이였던 장씨였다. 차가 강제로 멈춘 후 장씨는 화가 나서 차에서 내려 소리쳤습니다. 리제니, 여기서 당장 나가세요.